안녕하세요. 네이버 최고의 부동산 카페 아름다운 내 집 갖기 매니저 청개구리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선별단지 시리즈로 찾아왔습니다. 돈이 되는 분양가 중에 시즌2 26화고요. 선별단지 19탄? 뒤에 이렇게 써있어요. 알파. 이거는 이전 영상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단지에 대해서. 어디냐? 많이 기다리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여기입니다. 레미안 선블럭. 인천에서 핫하죠. 이번에 CTOCL 6단지가 당첨자가 되게 발표됐거든요. 제가 오늘 이 영상 10월 17일 날 찍고 있습니다, 지금. 자, 레미안 센트리폴은요, 이전에 공고 전 영상을 갖다가 대략 한 열흘 전에 올려드렸는데, 공고가 됐죠. 그래서 곧장 올리려고 했는데, 이거저거 공고 전 영상이 그래도 조회수가 좀 나오면서 여러 가지 질문이 들어왔고요. 아름다운 내 집 카페 내에서도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좀 자료들을 갖다 조사하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생각보다 조금 더 걸렸습니다. 따라서 이 공고 영상을 기다리셨을 분들한테는 좀 죄송한다는 말씀 전하면서 시작하고, 대신에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시간을 드린 만큼. 제가 보통 커피를 안 올려놓는데 오늘은 촬영이 길어질 것 같아서 믹스커피 2개나 타서 지금 놓고 있습니다. 자, 레미안 센트리폴 일단 요 얘기를 드릴게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오늘이 10월 17일인데 16에서 17일로 넘어오는 자정에 발표가 났죠. 당첨자 어디? CTOCL. 저희 아름다운 내 집 갖기 카페인데요. 제가 한번 OCL로 검색을 해봤어요. 왜냐면 CT로 쓰는 분도 있고 CT로 쓰는 분도 있어갖고 OCL 검색했더니 보이시나요? 이게 어제 자정부터 올라온 글들입니다. 더 있는데 이제 한 페이지만 좀 보여드릴게요. 전부 다 CTOCL에 당첨되거나 예당인데 어떻게 될 것 같냐, 가점이 몇 점이었냐, 정보도 많이 올라오죠. 상당히 핫하고요. 이 CTOCL 6단지, CT6단지라고 그냥 부를게요. CT6 바로 뒤에 이어지는 게 레미안 센트리폴입니다. 바로 다음 주 화요일 22일 날 1순위 청약이 있죠. 그래서 준비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단 어떻게 영상을 갖다가 공고 영상을 올려드릴까 생각했는데 간단하게만 올려드릴까 하다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질문들도 있고 그래서 좀 자세하게 다루려고 하는데요. 일단 영상은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지난번에 CT 6단지도 공고 전 공고 후 영상이 있었잖아요. 그때 공고 후 영상에서는 주요 체크포인트 정해져 있어서 이거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그런 식으로 가볼까 합니다. 따라서 지난번 센트리폴 공고 전 영상은 꼭 참고하시도록 하고요. 일단 오늘은 앞부분에서 지난번 공고 전 영상과 달라진 부분이 있죠. 공고가 나왔으니까 분양가도 확정됐을 거고 그걸 간략히 체크한 다음에 체크포인트 대략 9가지 정도를 준비했는데 그걸 얘기하는 걸 좀 뒤쪽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이거 공고전 영상 대본이에요. 이 공고전 영상 대본을 좀 보여드리면서 바뀐 부분 간략히 보고 넘어갈게요. 지난번에 뭐 한 줄평은 그래 맞아 나야 레미안 연기가 좀 안 됐었는데 레미안이 간만에 지금 인천에 나왔잖아요. 그걸 얘기했던 건데 자, 오늘 공고 후 영상의 한 줄평은 이렇게 시작해 볼까 합니다. 송도 영공구. 자, 송도 영공구 어떤 의미일까요? 수익성이 제로라는 얘기일까요? 그게 아니고요. 송도국제도시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1공구부터 11공구까지 있어요. 다 산업단지 공구도 있고 뭐 국제업무지구도 있고 여러 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 공구들인데 저는 레미안이 들어가는 송도역과 이번에 용현하게 CTOCL들이 들어가는 이 지역뿐만 아니라 그 주변 지역이 다 합해서 일종의 송도의 영공구 역할을 한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공구라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해요. 이 지역이. 자, 지난번에 선별단지 선정 이유는 말씀드렸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존 영상 참고하시면 됩니다. 여긴 바뀐 게 없어서 대단지가 들어가는 거고 요거 송도역 세권 개발과 용현하기 지구는 같이 가는 거다. 요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이 송도역 세권 개발이 있어서 다른 것보다도 송도역보다도 레미안이 더 중요하다. 이 말씀 드렸어요. 이건 공고전 영상에서 충분히 말씀드렸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양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인천에서 중요한 단지다 이 얘기 드렸고요. 자, 공고라고 제가 여기 써놨습니다. 공고전하고 달라진 부분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제 표시했는데 이 부분들만 간략하게 보고 넘어갈게요. 일단 10월 분양 예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10월 20일 1순위로 확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얼마 안 남았죠. 준비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그때 2단지, 3단지, 1단지 이번에 3단지가 분양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거주 측면에선 2단지가 제일 좋고 그 다음에 3단지 1단지 순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전 영상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는 여기죠. 이제 공고가 나왔으니까 분양가 확정됐습니다. 일단 확정된 부분 말씀드리면 당연히 분상기한 적용되지 않고 이 부분은 뭐 거의 예상하셨던 부분인데 재당첨 없고 거주금 없고 다만 전매 제한이 1년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투자 측면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인천 지역이 좀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뭐 나쁘진 않은 조건이긴 하죠.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었습니까? 그 당시에 공고전 영상에서 제가 7억 중후반에 나올 것 같다. 옵션 포함해서 중후반
미만 정도에. 그리고 최고층은 프로 8억 갈까? 라고 제가 써놨었는데, 그리고 어떻게 분석했는지는 여기 써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요 점선 있죠? 요 위가 지난번 공고 전 영상 그대로입니다. 원고. 그때 제가 레미안 센트리폴 사전 정보도 있었고 해서 계산해 보니까 대략 6.6억에서 7.4억으로 기본 분양가가 나오고 옵션 다 합했을 때, 저희 분양가 중에서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확장비하고 에어컨뿐만 아니라 유상 옵션을 일단 다 때려박습니다. 이 최고가에는. 그래서 7.3억에서 8.1억 정도 나오지 않을까. 다만 8억 선이 좀 부담이 되니까 요 정도 7.1에서 7.9 정도로 예상을 했거든요. 공고가 떴죠. 자, 공고가 어떻게 나왔느냐. 공고 보시면 여기 나와있죠. 59형 있고 71형도 있는데 저희는 언제나 84형을 갖다가 기본으로 해서 투자가치 평가니까 84형을 봐야죠. 자, 이 부분이죠. 84형이 총 3가지 타입 A, B, C가 있거든요. 보시면 A타입이 보통 판상형 포베이로 나와서 제일 선호도가 높죠. 2층이 6억 8,500, 그리고 최고층 쪽은 7억 2,500이 나왔습니다. 즉 6.8억에서 7.2억 선에 나왔다. B형 같은 경우에는 조금 선호도가 떨어질 수 있죠. 왜냐면 판상형이니까. 다만 차이는 그렇게 나지 않아요. 왜냐면 이게 좀 이따 평면도 보시겠지만은 얘도 포베이고 맞바람 창문은 아닌데 주방 옆쪽으로 이면창이 있긴 합니다. 따라서 6억 8천에서 7억 2천, 뭐 500 정도 차이로 나왔어요. 마지막 C형 같은 경우에는 얘도 평면도 보시면 얘는 좀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제일 싸죠. 그래도 하여튼 6억 7천에서 7억 2천 선. 그래서 최고층 같은 경우에는 C형이 오히려 B형보다 비쌉니다. 조망이나 뭐 이런 거하고 좀 관련해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여하튼 이렇게 정리해드렸습니다. 84형 기준입니다. 기본 분양가가 6.8억에서 7.2억에 나왔습니다. 제가 6.6억에서 7.4로 예상을 했거든요. 저층은 2천만 원이 올라가고 대신 고층은 2천만 원이 빠졌어요. 좀 콤팩트하게 윗아래차가 4천만 원으로 줄어들었죠? 좋은 건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가 당첨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요. 하여튼 요 차이가 좀 났고요. 그 다음에 옵션을 보시면 얘 같은 경우에 발코니를 무료로 해줬습니다. 왜 무료로 해줬을까? 지난번 영상 말씀드렸지만 레미안이 약간 쫄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해요. 2천만 원 하여튼 저희 입장에서는 굳은 거니까 좋은 거죠. 에어컨은 5기 기준 970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뭐 분양가 좀 계속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최근 트렌드가 5기 기준 950에 1000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그냥 평범하게 나와준 것 같고, 고급형의 경우에는 뭐 공기청정 기능이나 뭐 여러 가지 기능 들어가는 거죠. 얘 같은 경우에는 1400입니다. 굳이 뭐 고급형까지 할 거냐라는 분들도 있는데, 공기청정기를 생각하신다면 저는 하는 것도 최근 상황에서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당연히 삼성에서 만드는 레미안이니까 삼성 무풍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에어컨은. 자, 옵션이 문제죠. 자, 옵션. 지난번에 CT 6단지하고 지금 많이 비교를 하잖아요. CT 6단지도 제 영상, 공고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옵션은 4,000원이었어요. 근데 얘는 좀 특이하게 나왔습니다. 일단 공고를 보시면은 여기가 추가 선택품 옵션이거든요. 근데 일단은 발코니 확장 기본 제공이 되고, 에어컨은 좀 전에 말씀드렸죠. 900, 5, 60선에서 나왔다고. 다만 평균으로 조금 차이는 있어요. 자, 그 다음이지. 여기부터 이제 유성화 옵션인데, 일단 드레스룸 고급화라든가 수납장 강화대 같은 게 있습니다. 보기는 편하게 만들었어요. 여기 세 줄, 84ABC가 이렇게 세 줄, 이게 이제 옵션인데, 보시면 드레스룸 같은 경우에 뭐 230에서 260선, 타입마다 조금 다르죠. 수납 강화 화장대 같은 경우는 120선에 나온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좀 특이합니다. 좀 이따 설명드리죠. 외산 주방 가구가 들어갔습니다. 말 그대로 외국산 주방 가구를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해줬어요. 이건 CT 6단지에는 없던 건데 이 관련해서 좀 이따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외산 주방 가구가 들어가지 않으면 뭐가 들어가느냐, 제가 마감재를 좀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을 확인해 봤는데, 그래도 얘는 한샘 거 들어가 준 걸로 일단 마감재는 돼 있었습니다. 주방 가구에. 여러분 확인해 보시면 돼요. CT 6단지는 한샘이 들어갔는지 아닌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얘는 일단 한샘으로는 돼 있습니다. 한샘도 뭐 국산 브랜드 중에선 제일 낫다고 평가받고 있는 거죠. 다만 그거 갖다가 외산 주방 가구로 바꾼다면 3,000돈이 넘게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요게 있는데, 외산 주방 가구 와이드 다이닝 디럭스형, 요거는 보시면 A형에만 해당이 되죠. 뭐냐면 A형은 주방 바로 옆에 알파룸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알파룸 벽을 터갖고 주방을 넓게 쓸 수 있는 옵션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그걸 선택해서 주방을 와이드로 선택한 다음에 그걸 전부 다 외산으로 어떻게 꾸며보겠다, 그럼 5,000까지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주방 고급화, 세라믹 타일이라든가 상판, 벽체 같은 거 뭐 이런 거 들어갈 때 한 1,000만 원 정도 A형 기준, 나머지 형은 조금 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와이드 다이닝을 하는데 주방을 갖다가 외산으로 하지 않고 국산으로만 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거는 주방을 와이드로 선택할 때 기능이 있죠. 그때는 700이다. 내가 조금 이따가 제가 이거 옵션 계산해 둔 거 보여드리겠지만, 일단 외산 주방 가구는 뺐습니다. 이건 정말로 선택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더 있습니다. 다만 와이드는 선택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일단 뺐어요.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강마루를 선택하게 되는데, 이게 강마루는 원래 깔려 있는데 뭐냐면 앞에 와이드라고 돼 있죠. 다른 단지들에선 광폭 강마루라고 옵션이 있어요. 그거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폭이 좀 더 넓은 거. 근데 이거는 뭐 사실은 호불호가 갈립니다. 뭐 굳이 마루를 했을 때 더 넓어 보일까? 뭐 이거에 대해서도 생각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현관 패키지에는 삼연동 자동 중문은 250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 천장형 공기청정기나 신발 하부 간접 등을 더 플러스했을 때 250에 150이 더 추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되시겠죠. 복도 고급화 패키지 300, 방건식 세탁실 230 정도. 그 다음에 아트월 고급화가 있는데 1, 2가 나뉘어 있거든요. 이거는 2는 1을 선택했을 때 선택하게 돼 있어요. 즉 아트월 고급화 1번을 했다. 근데 그걸 좀 더 고급화 시키고 싶다면 거기 한 20만 원 추가되는 거 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냉장고 옵션이 있는데요. 빌트인 김치 냉장고장이 170만 원이나 해서 뭔가 봤더니 요걸 선택하면은 빌트인 김치 냉장고가 포함이 된답니다. 삼성 비스포크 이런 거 들어가주겠죠? 그랬을 때 냉장고장 가격이고요. 그냥 수납 팬트리라든가 비스포크 냉장고장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냥 10만 원 돈, 30만 원 돈 얼마 안 들어갑니다. 근데 뭐 삼성계 냉장고장이 나쁘진 않으니까 선택하신 분들도 요거는 좀 있을 것 같아요. 원래는 제가 가전은 좀 빼거든요. 왜냐면 들어갈 때 더 좋은 타입을 할 수도 있어서. 근데 뭐 삼성에서 하는 거니까 선택하셔도 그렇게 뭐 크게 무방할 것 같긴 합니다. 그다음에 전기 설비에서 거실 조명 고급화 선택 1, 2가 있는데 200짜리와 120짜리 중에서 선택하시면 되고요. 당연히 저는 그냥 높은 놈으로 좀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계산해 넣습니다. 그다음에 식탁 조명 고급화도 A형 같은 경우에 와이드가 들어갈 경우에 30만 원이 더 비싸집니다. 220인데 250이 되니까. 그 다음에 인덕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느 단지에서는 제가 다 빼죠. 왜 가전이다 보니까. 다만 얘 같은 경우에 살균수 일체형 싱크수전이라든가 스마트 주방 TV폰은 옵션에 제가 그냥 포함시켜버렸습니다. 보통 하실 것 같아서. 그 다음에 드레스룸 빌트인 제습기도 그냥 넣었어요. 저는 웬만하면 다 넣죠. 그 다음에 외산 욕실 수전은 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 옵션들 중에서 뺀 게 뭐냐면 외산 주방하고 외산 욕실 수전, 즉 외국산으로 넣는 거 요거 3,500, A형 기준 3,500하고 요거 외산 욕실 수전 300해서 3,800은 그냥 빼고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정리한 게 이겁니다. 뭐냐? 외산 주방하고 외산 욕실 수전 이렇게 3,800돈 거의 4,000돈이죠. 요거 뺀 옵션 가격이 4,000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좀 전에 보셨으면 저는 웬만하면 그냥 비싼 돈 쪽으로 다 때려넣었기 때문에 여기서 대략 계산해 보니까 여러분 호불호에 따라서는 1,000만 원 이상 낮출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희는 계산 그렇게 안 하죠. 항상 그냥 다 때려박은 걸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요 4,000을 더했을 때 어떻게 나오느냐. 그리고 에어컨 1,000이잖아요. 그래서 5,000을 더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기본 분양가 6.8에서 7.2였는데 실질적인 분양가 옵션 이거 다 발랐을 때 7.3에서 7.7이 나오게 되고요. 만약에 나는 외산 주방을 넣겠다. 그리고 외산 욕실 수준을 넣겠다. 4,000 때리 받겠다 하면은 말 그대로 4,000 넣으면 되죠. 7.7억에서 8.1억이 나옵니다. 다만 주방 와이드로 선택하고 거기다 외산을 한다. 그러면 2,000이 더 추가된다는 점은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제가 사전에 공고전 영상에서 대략 7.3에서 8.1억 정도. 근데 실질적으로는 7.1에서 7.9억 정도 나올 것 같다 그랬는데 이게 7.1에서 7.9억이 이렇게 나온 거죠. 7.3에서 7.7. 기본 분양가랑 비슷합니다. 저층은 2,000 정도 비싸졌고 고층은 2,000 싸졌어요. 좋은 건가요?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만약 외산을 한다 그러면은 8.1억까지 갑니다. 그때 제가 7.3에서 8.1. 그때 무슨 말씀 드렸냐면 원목마루라도 깔면 이렇게 했는데 원목마루 대신에 외산 주방을 넣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레미안이.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질적인 가격은 저는 7.3에서 7.7억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정말 선택이니까 외산 주방 가구 넣는 건. 그럴 분들은 이걸로 따로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요거 갖고 얘기하겠습니다. 7.3에서 7.7억 갖고. 왜냐면 시티 6단지하고도 비교해야 되는데 시티 6단지에 외산 주방 같은 게 있었으면 제가 뭐 이걸로 계산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잖아요. 시티 6단지는 이게 없었기 때문에 외산이 요걸로 해서 이제 비교를 해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5% 계약금이 나왔죠. 그렇죠? 시티 6단지도 5%였는데 아마 그거에 자극받은 것 같아요. 지난번 시티 6단지 공고 영상에서 제가 요걸 좀 강조해드렸는데 그걸 봤나? 모르겠습니다. 자, 자체 편의성은요. 그때 뭐 대부분 확인했는데 거의 그대로 나온 것 같아요. 수영장이 없는 대신에 근접체육관 예정이라 했는데 실제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때 말씀드렸죠. 서해 그런 건 앞쪽에 기부 체납한 6레인짜리 수영장이 들어가는데 그걸 이용할 수 있다는 거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픈 키친 조식을 하나 이런 게 있었는데 제가 조식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공고문 정말 열심히 많던데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공고문에. 단지 커뮤니티 시설은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이 중에 3블록에는 주방이 같이 마련되어 음식 서비스가 가능한 카페 공간이 계획되어 있으며
1, 2블록에는 일반 카페 공간이 계획되어 있다. 즉 1, 2단지 커뮤니티에는 일반 카페가 들어가고 3단지에는 식음 서비스, 즉 주방이 있는 게 들어가거든요. 이따 커뮤니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입주 초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일정 기간 1, 2, 3블록을 통합으로 커뮤니티 운영 시범 서비스 제공 예정입니다. 그리고 총 5칸도 내 커뮤니티 운영 인건비, 에너지비 같은 걸 지원하겠다. 즉 사실 뭐 기한보다도 5칸도 내에서 일정 기간 1, 2, 3블록 통합으로 요 주방에 있는 식음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얘기거든요. 물론 이 식음 서비스가 단순한 카페를 말하는 건지, 근데 1, 2블록에도 카페는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봤을 때 얘는 주방을 이용한 거기 때문에 조식 쪽에 가깝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다만 한시적 운영이죠. 5칸도 이내에서 쓰겠다는 얘기예요. 그 추후에는 입주자 협의회에서 할지 안 할지 1, 2, 3단지가 합의해서 결정하면 된다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건 뒤에서 좀 별도로 얘기를 드릴게요. 일단 이 정도로 확인이 됐고요. 뒤에서 다시 얘기하겠지만 주차가 정말 1.25 될까? 그랬더니 1.25대로 나와버렸습니다. 자, 이에 대한 제 생각은 뒤에서 좀 말씀드릴게요. 그 외에는 이제 뭐 말씀드렸던 것들이고, 그래서 분양가 착하다 적절하다를 갖다가 제가 항상 판단해 드리는데 공고 전 영상에서 판단 못했죠. 왜냐면 공고가 되지 않았으니까. 근데 이제 공고가 나오고 분양가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요거에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제 생각은 일단은 적절하다 쪽에 가깝긴 합니다. 정확한 결론은 이제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언급을 드리면 일단 CTOCL이 잘 됐습니다. 지금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그리고 CTOCL에 비해서 레미안 최고층 기준 분양가가 압도적으로 1억 차이가 나느냐? 그건 또 아니게 나왔어요. 특히나 발코니 확장이 무료가 되면서 좀 이따 비교해 보시면 사실 여기서 비교 가능했죠. CTOC 이렇게 나왔던 거잖아요. 6.4에서 7.2억 최고 옵션 다 때려박았을 때. 근데 얘가 7.7억에 나왔단 말이에요. 최고층은 5천 차이 나거든요. 저층은 오히려 차이가 나요. 뒤에서 좀 말씀드리겠지만. 따라서 CT6단지에 어떤 이번에 흥행 이런 거 봤을 때 5천 비싸게 나온 레미안 최고층 기준 이랬을 때 이게 뭐 적절하지 않을까 측면에서 봤을 때 논란은 좀 있겠지만 적절한 쪽에 가깝지 않은가라는 게 일단 제 판단인데, 그런 판단들이 이제 근거들 보여드리겠죠. CT6단지가 잘 됐다 이걸 떠나서 저는 이제 다른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 분양가 체크 포인트 이거 지난번에 해드린 겁니다. 블록 평가는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해드렸죠. 2단지가 제일 나은 것 같다. 그 다음에 이번에 분양하는 3단지, 그 다음에 1단지. 이유들 지난번 공고 전 영상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거 보시면 되고요. 다만 뭐라고 말씀드렸었어요? 다만 분양가를 계산해야 되잖아요. 거주 편의성은 2단지가 제일 나을지 모르겠지만 분양가 측면에서, 투자 측면에서 보면 이번에 분양하는 3단지가 나쁜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어요. 공고 전 영상 꼭 확인해 보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렸으니까 확인 가능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수영장이 없네, 조망이 소음이, 소음 문제도 철도가 있다는 것도 제가 정확히 말씀드렸었고, 그때 VR로 보여드렸잖아요. 1단지 같은 게 바로 앞으로 철로 지나가고 3단지 뒤쪽으로 지나간다고. 요것도 그 영상 보시면 좀 더 오늘 영상 이해하시는 데도 도움이 될 겁니다. 다만 제가 그때도 이런 문제가 있지만, 문제가 많은 단지로 보이지만 제 생각은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유효합니다. 자, 그래서 사소한 것에 매몰되지 말고 큰 것을 놓지 말아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고, 레미안이 시행과 시공을 맡은 것에 대한 얘기도 좀 드렸고요. 레미안에 대한 부탁이랄까 뭐 이런 것도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주변 매매가 분양가는 특히나 CT6단지하고 좀 비교를 해드렸는데, 문제는 센트리풀이 그 당시에는 뭐였어요? 이게 예상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공고가 나왔으니까 정확히 좀 더 해드릴게요. 뒤에서. 그리고 레미안스 미래 가치에 대해서도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송도국제도시와의 관계도 언급을 드렸고, OCL, 뭐 CT, 스타, 뭐 여러 가지 OCL이잖아요. 파크 OCL. 이 OCL의 완성 정도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공고 전 영상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분야별 평가도 해드렸었죠. 여기서 바뀐 건 이렇게 빨간 거 해놓은 겁니다. 옥년초인가요? 이게 생기는데 가칭 옥년 1초인가? 그때는 28년 예정하고 제가 물음표를 해뒀는데 공고문 같은 것도 보고 나니까 28년 1월에 들어서는 게 거의 확실시 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뭐 단지 들어가서 초등학교 이용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공고문에서 오히려 부각해서 이렇게 파란색으로 써 있습니다. 이 부분 보시면 됩니다. 옥년 1초등학교 28년 3월 1일 개교 예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더 알아보고 저희 회원님들이 이제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옆에 이 1, 2, 3단지 가운데 건물이 두 개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인천해양경찰서에서 쓰던 건물인데, 그 건물 자체를 초등학교로 이제 바꾸고 운동장이라든가 이런 건 좀 새로 하겠죠. 그래서 그 건물을 갖다가 바꾸는 거기 때문에 새로 막 짓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그대로 예정대로 들어갈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저희 회원님들이 잘 아시니까 이런 분야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부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에 마지막으로 이거 얘기해드려. 8억 갈까? 원목마루를 까나? 그런데 외산 주방이 들어갔다는 거. 이보다 싸면 더 좋다 그랬는데 최고 프로 뺐을 때 물론 외산 주방을 넣으면 그렇지만 외산 주방 뺐을 때 요거보단 2천 정도 싼 가격에 나온 거. 그래서 좀 더 그래 괜찮게 나왔다 예상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투자가치 평가에 대해서 앞으로 인천 전반적으로 분양가가 8억 이상으로 갈 시기가 한 2, 3년 뒤에 올 것 같다고 예상했던 것도 있는데 이것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히 써놨는데 자 그럼 지난 것만 계속 보라고 그러느냐. 시티 6단지 공고 영상도 마찬가지였지만 이제부터가 오늘의 영상입니다. 벌써 저희 PD님이 눈치를 주시는데 오늘 정말 길어질 것 같은데 자, 총 9가지 체크포인트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단지에 대해서 청약을 들어갈 때 저희 분양가 중에 영상이 좀 다른 게 있죠. 보통 분양에 관련된 영상들 보면 뭐 광고 영상은 다 제끼더라도 분양 분석을 할 때 대략 10분에서 15분 정도에서 평면도 중심 그리고 뭐 간단하게 주변 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게 하고 들어가는 게 장단점이 있긴 한데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장기 투자고 입지에 대한 분석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 걸 갖다가 하는 영상들 많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영상이 좀 길죠. 지루하기도 하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특히나 저희가 이 영상이 단순히 조회수 올리거나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보시라고 저희가 띄워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에서만 저희 영상 보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는 이 영상을 찍어서 저희 카페에 각 지역별마다 올려드려요. 해당 단지가 들어가는 지역에 대해서 해당 지역에 따라서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영상 센트리폴 더구나 관심 엄청 많거든요. 아까 보셨잖아요. 시티 6단지 저희 지금 카페 상황 어떤지 당첨된 분들 이분들 내면하고 저울질을 하는 분들이거든요. 특히나 예당되신 분들이라던가 떨어지신 분들은 그러다 보니까 좀 길어질 거란 거 양해 부탁드리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긴장이 됩니다.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식으로 좀 꾸며봤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질문 이겁니다. 송도역은 인천 변두리 듣보잡인가? 듣도 보도 못한 잡스러운 곳인가? 전 이렇게 써놨습니다. 용현 하객지구 시티 6단지가 들어가고 GTOCL도 10개 단지가 거의 넘게 들어가는데 사실 용현 하객지구만 해도 이 CTOCL 13,000세대 이외에 제가 CTOCL 0단지라고 부르는 곳 있죠. 힐스테이트 하긴요. 제일 먼저 들어가서 수익을 가장 많이 먹었을 그거 말고도 그 옆에 아직 분양 안 하는 부분도 많고요. CTOCL 부지 안에 안 들어가도 주변은 많습니다. 이미 들어간 것도 있고 해서 엄청 큰 겁니다. 그리고 이 용현하객지구 옆에 붙어있는 송도역세권은요 같이 가는 거예요. 연결돼 있잖아요. 이걸 다른 구역으로 보시면 안 돼요. 그런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송도역에 대해서 레미안에 대해서 뭐 영상들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카페에서 이런 얘기 있던데 송도역은 뭐 인천 어디 변두리에 뭐 그딴 아파트가 들어갔는데 8억이나 받냐 7억이 넘어가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럼 정말로 송도역 근처 용현하기 포함해서 이쪽이 인천 변두리 듣보잡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저희의 답은요 전혀 아니다입니다. 요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계산 연수 갈산 삼산 송도 청라 노년 서창 검단 계양 힘듭니다. 이게 뭐냐? 저희 카페 2005년부터 있었잖아요. 제가 거의 20년 카페 활동하면서 인천은 잘 안 건드렸는데 그래도 계속 지켜봤죠. 인천에 대해서. 얘네들은 그냥 제가 떠오르는 대로 써본 저희 카페 역사에서 건드렸던 인천 지역들입니다. 계산지구, 연수지구, 갈산, 삼산지구, 송도국제도시, 청라국제도시, 노년 서창지구, 검단신도시, 계양신도시 거기에 용현하객지구의 송도역세권 사실 여기 빠진 것도 있어요. 제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적다 보니까 지금 보니까 뭐 검암도 빠졌고 뭐 완수주공 쪽도 빠졌고 이렇게 빠졌는데 이게 뭐냐 이 부분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이 얘네들에 대해서 얘네들이 도대체 인천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 그래야지 용현하객과 송도역에 대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갖다 안 하게 됩니다. 여기 사시는 분도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던데 그냥 부동산 잘 모르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한테 욕을 하셔도 되지만 저도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부동산을 아시는 분들이. 자, 이게 인천입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말씀 드렸었어요? 시티 6단지 공고 전후 영상에서. 인천은 어떻게 개발이 됐다고요? 인천은 당연히 항구 때문에, 인천항 때문에 개발이 됐어요. 그리고 일제시대 때부터 뭐 서울하고 연결하려고 몰라줬습니까? 1호선이 들어오죠. 근데 1호선이 어떻게 들어왔다고 말씀드렸어요? 보이시나요? 산이 가로막고 있어요. 여기하고 여기 가로막고 있고, 그나마 사이가 여기하고 여기예요. 청라 쪽 들어가는 여기가 조금 산 사이라서 들어갈 수 있고 여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인천항을 여기 가려면 기차 철도를 내면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굳이. 따라서 이쪽으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부평 지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게 1호선이에요. 보이시나요? 요거 평역, 백운, 동암, 간석, 주안 따라서 이렇게 들어온 겁니다. 1호선이. 왜 들어갔는지는 지형도 보시면 나와요. 요 산 사이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인천이. 요 1호선 따라서 들어오다 보니까 애초에 여기가 원도심이라고 그랬죠. 인천항이 여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사람이 먼저 살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인천이 계속 확대됩니다. 이거 계속 늘어났잖아요. 철도 교통이 있으니까 이 1호선 따라서
여기에 원도심에 인천 옛날에 북구하고 남구 두 개였다고 그랬잖아요. 남구가 인구가 훨씬 많았고 여기는 요 철도 따라서 1호선 따라서 서울 접근성도 좋고 하니까 여기에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다? 인천은 우리나라 거의 지금 제2의 도시에 가깝죠. 부산이 350만 정도 되고 인천이 300만을 넘어버렸어요. 그리고 2030년 이내로 역전될 거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즉 인구가 계속적으로 증가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확대가 됩니다. 그 확대 역사가 어땠느냐, 요거라고 보시면 돼요. 계산, 연수, 갈산, 삼산. 생각해보세요. 여기 원도심하고 그 다음에 여기 북쪽 지역 서울 접근성이라든가 철도 때문에 1호선 때문에 모여 살던 사람들이 집이 부족해져요. 그럼 당연히 어떻게 바깥쪽으로 늘어나게 되죠. 네, 이쪽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냐, 3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여기 보시나요? 갈산주공, 갈산주공 2단지. 여기 보시면 아파트들이 꽤 빼곡히 들어가 있죠. 그쵸? 네. 이거 새로 지어진 걸 거고, 얘 같은 경우에 삼산 들어가시면 2004년도, 그죠? 삼산 1단지 2005년, 행복마을 서해그랑벌 2004년, 즉 2004, 5년도에 확장이 되는 거예요. 옆이 갈산입니다. 갈산은 그보다 전에 들어왔어요. 92년도, 그죠? 동아 93년도, 갈산타운 92년도. 여기만 있느냐? 아니죠. 인천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계양신도시 A2 블럭에 대해서 제가 공부 분야 얘기하면서 어디 얘기 드렸습니까? 이쪽에 계양신도시 들어가는 곳이죠. 여기요. 뭐? 계산동. 계산형 부분, 여러분 잘 아시는 계산지구 여기 들어가 있어요. 얼마 전에 A2 얘기 들으면서 최근에 들어간 코아로에 대한 얘기 드렸는데 그 옆에 있는 아파트들 보이십니까? 얘네들 찍어보면 용종중앙 97년, 초정하나 97년, 초정 두산 쌍용 97년. 이쪽 왼쪽 단지들도 말씀드렸죠. 5, 6층짜리 주공도 있고 이쪽은 더 됐어요. 90년, 91년, 87년도 있습니다. 즉 인천 인구가 늘어나면서 원래는 여기 부평 중심이었거든요. 여기 시장도 형성돼 있고 지역도 보시면 여기가 중심 지역이잖아요. 지금도, 그죠? 근데 여기가 주택이 부족하다 보니까 점점 북쪽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만들어졌다? 일단 계산지구가 90년대 초반에 크게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노태우 때 200만호 건설이 있었잖아요. 그때 각 지역들에, 수도권 각 지역에 이런 택지지구들이 들어가요. 그때 북쪽, 인천 북쪽은 계산지구 들어갔고 그 전에 좀 전에 보셨죠? 87년부터 있던 5, 6층짜리 단지들이 이미 있었고요. 확장이 된 거예요. 얼마 안 지나서 그래도 부족하니까 삼산타운, 갈산지구, 삼산지구 여기도 개발이 된 거예요. 좀 전에 보셨잖아요. 90년대에. 그러면 북쪽만 이런 식으로 확장이 됐느냐? 부평에서 이쪽으로? 아니죠. 남쪽도 확장이 됐습니다. 여기서 딱 들어오면 여기인데 여기는 더 인구가 먼저 찼단 말이에요. 이쪽은 원래 원도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로 갑니까? 저기 써드렸잖아요. 연수지구. 연수가 어디냐? 다 아시죠? 연수구청에는 여기예요. 여기 보시면 아파트 빼곡하게 들어가 있죠. 동춘 1, 2, 3동 아파트 엄청 많이 들어가 있죠. 네. 얘를 보시면 삼성 럭키라는 이름에서 벌써 전통이 느껴지죠. 93년도, 그죠? 대우 94년도, 그죠? 연수 현대 1차 93년도, 연수풍림 93년도. 즉 계산지구 들어갈 때, 북쪽에 계산지구 들어갈 때 남쪽에는 이거 만들어진 거예요. 연수지구. 이거 큰 택지입니다. 얘도 이제 30년 넘었죠. 연차됐습니다. 자, 그 다음은 최근에도 계속 분양서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거예요. 개발지역만 찍어보겠습니다. 요 46번 국도, 42번 국도 요 선이 수도권 전철 1호선과 비슷한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남쪽, 북쪽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그런 남쪽은 지금의 미추홀구, 북쪽은 부평구 중심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부평역 중심, 네, 쉽게 말해서. 근데 얘가 부족해진 거예요, 주택이. 그래서 좀 전에 보셨지만 삼산, 갈산, 계산지구 같은 게 들어가요. 요 위쪽입니다, 바로. 네, 부평역에서 바로 이쪽들이 개발된 거예요. 언제?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반에. 반면에 남쪽은 이쪽이 이미 꽉 차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어딜 개발한 거예요? 지금 남동공단 옆자리, 이쪽, 뭐, 연수지구, 이쪽, 동춘동 쪽, 이쪽을 개발해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확장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끝쳤느냐? 계속 모자라죠. 90년대 때 얘네들이 들어갔는데도 계속 인천 인구가 급속하게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에라, 간척지, 섬이었던 것. 다 간척지 매립지죠. 여기에다가 두 개를 기획해서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송도국제도시가 2000년대부터 들어가기 시작했고 그보다 조금 늦게 청라국제도시가 2005년경부터 분양이 시작되죠. 즉 얘네들이 왜 들어갔는가를 보면 위쪽에는 계산지구, 갈산, 삼산으로 대표되는 교회도 있어요. 얘네들로 대표되는 걸로 안 되니까 여기까지 청라까지 만든 거고 남쪽은 연수지구 정도는 턱도 없으니까 아예 크게 송도국제도시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북쪽의 대표가 청라, 남쪽의 대표가 송도가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2000년대 들어갔다고 그랬죠. 물론 아직도 개발 중이지만 거의 끝나가요 그래도. 청라도 아직 개발 중이에요. 여기 스타필드도 들어가고 이런 거. 근데 여기도 이제 거의 끝나가죠 전반적으로. 그것도 모자라서 영종에도 지금 국제도시 만들었잖아요. 인천의 3대장. 인천의 새 국제도시.
근데 문제는 2005년대부터 이렇게 때려 넣는데도 부족한 게 인천입니다. 예. 그래서 뭘 또 만들었습니까? 검암도 보이네요. 제가 빼먹었지만 검단 신도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검단 신도시를 2010년대 이기 신도시잖아요. 얘 또 넣은 거예요. 근데 남쪽에는 넣을 데가 마땅치 않았어요. 예. 그래서 넣은 게 뭐냐, 여기 보이시죠? 송도청라가 그 다음으로 들어갔는데 북쪽에는 검단을 넣었어요. 근데 남쪽에는 넣을 데 없으니까 노년서창을 넣게 됩니다. 노년서창이 어디냐고요? 요 남동공단 왼쪽, 여기가 아까 연수구 동춘동 쪽 아파트들, 90년대에 들어간 아파트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물론 새로 들어간 것도 좀 있어요. 요 남동공단 사이 두고 오른쪽으로 가시면 여기 한화에서 만든 단지도 있고 이쪽이에요. 이쪽이 노년입니다. 이 지구들에 있는 아파트들 언제 들어갔을까요? 보시면 2014년, 2010년, 2013년, 2007년, 2000년대 중반, 즉 송도국제도시가 분양하고 얼마 지나지 나서, 왜냐면 얘가 2000년도에 시작했으니까 1209 쪽이, 여기도 곧장 2005, 6년 지나면서 여길 또 넣은 거예요. 왜? 인천에 인구가 너무 많아서 수요가 장난 아니었다 보시면 됩니다. 지난 30년간 인천의 수요는 폭발적이었다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나요? 북쪽의 부평역, 남쪽의 미추홀구 중심에서 북쪽은 계속 늘어난 거예요. 퍼진 거예요. 갈산, 삼산, 계산지구 들어갔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청라를 집어넣은 거고, 그것도 안 되니까 서울의 주택난도 겹치면서 검단을 넣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최근엔 계양까지 넣어버렸죠. 남쪽 인구가 훨씬 더 많았거든요. 근데 남쪽은 상대적으로 택지가 좀 적었죠, 북쪽에 비해서. 그래서 원래는 남구 인구가 북구보다 많은데 많이 빠져나왔어요. 왜냐면 새 아파트도 이쪽에 많이 들어서니까. 그래도 남쪽도 좀 전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연수역 근처에 연수지구, 이게 90년대, 그 다음에 그걸 모자니까 송도를 개발했는데 그것도 모자라네? 노년, 서창 이쪽을 계속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갖고도 또 모자란 거죠. 그래서 어디가 들어간 겁니까? 오늘의 주인공 용현하객과 송도역세가 붙어있는 거예요. 이거 그냥 같이 개발한 거고,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인하대역 쪽으로도 여기 아파트 많이 들어간 거 최근에 들어갔거든요. 다 같이 개발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 왜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요? 송도역 얘기하니까 인천의 변두리, 듣보잡이다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 늘어난 걸 생각해 보세요. 요 선이라고 했어요. 46번, 42국도선. 이게 수도권 1호선 선입니다. 여기서 북부의 중심이 여기 부평역 중심이에요. 중심 상호치고 확인해 보셔도 원래 원도심 어딘지 보여요. 여기가 부평이고 여기가 9월이란 말이에요. 그죠? 여기가 두 개가 남북구의 원래 중심이에요.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모여 사는데 아파트가 없어. 들어갈 데가 없네? 그러니까 여기 만든 거예요. 계산부터 시작해서 갈산, 삼산을 여기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남쪽은 그때 연수를 여기다 만들었어요. 연수지구, 그쵸? 근데 그걸 모자라네? 그래서 크게 마음먹고 인천이 송도하고 청라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걸 보셔야 돼요. 부평역에서, 여기가 부평역이거든요. 여기서 점점 어떻게 돼요? 바깥쪽으로 가는 거죠. 계산지하고 삼산하고 갈산을 만들었는데, 여기 잠깐 지금 보시면 여기 산 있습니다. 여기가 산 있어, 가운데. 남북으로. 일단 여기가 개발하기 쉬웠던 거예요. 가까이 있는 거고. 근데 이거 모자라네? 그래서 일로 퍼진 거예요. 청라 쪽으로. 그죠? 부평에서 점점 확대가 된 거죠. 남쪽도 연수 다음에 어디요? 이쪽 이미 꽉 차 있으니까 송도를 개발한 거예요. 근데 이걸로 모자라서 어디까지 간 겁니까? 지금 북쪽은 검단까지 간 거예요. 검단은 원래 인천 땅 아니죠.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김포 땅이었습니다. 확장이 되니까 여기까지 드러난 겁니다. 더 멀어진 거예요, 부평에서. 자, 근데 남쪽은 말씀드렸죠? 여기 밖은 바다예요. 그리고 여긴 시흥입니다. 못 만들어. 그러니까 얘네가 노년서초까지 했는데 그 다음엔 없는 거야. 여기서 다 했어. 질 데가 없어. 근데 딱 보니까 그나마 남아있는 빈터가 있어요. 뭐? 유연하게 송도. 여기가 듣보잡인가요? 왜 듣보잡이 아니냐면 얘는요, 이게 왜 개발된 거라고 그랬어요, 이런 것들이? 남쪽 중심에서 확장되다 보니까. 북쪽은 여기 부평에서 확장되다 보니까. 근데 얘 위치 보세요. 유연하게 송도. 남쪽 중심에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거예요. 지금 북쪽은 확대될 때가 있으면 계속 바깥쪽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남쪽은 나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오히려 안쪽에 남은 땅을 개발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여기가 변두리입니까? 오히려 부동산 입지 측면에서 봤을 때요, 송도가 만약에 이렇게 개발되지 않았으면 송도보다 위치상 중심으로부터의 거리를 봤을 때 여기가 인천광역시청이잖아요. 남부의 중심. 여기가 더 좋은 입지예요. 즉 얘가 기존에 개발 안 되고 빌라 좀 있고 있다고 그래서 얘가 무슨 시골인 것처럼 어디 바깥쪽 이쪽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전혀 아닙니다. 부동산 개발 측면에서 보면 북쪽은 계속 확장될 땅이 있어서 개발되는 거지만 남쪽은 확장될 땅이 없어서 오히려 안쪽을 개발해 준 거예요. 남아있는 땅을. 따라서 얘 입지는 남쪽의 중간에 들어간 곳들, 북쪽의 중간에 들어간 어느 곳보다도 동등하거나 더 좋을 수 있는 위치입니다. 입지 자체가. 오해를 하시고 계신 거예요. 송도역이 인천 변두리 듣보잡인가? 하객역 포함이고요.
옆쪽으로 연수구 쪽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인천 변두리 득보잡이 아닙니다. 입지로 봤을 때. 지금 개발이 안 돼 있는 곳이기 때문에 허벌판이고 이래 보일 뿐이지 얘가 가지는 인천에서의 부동산 입지는 절대로 변두리 평가받으면 안 되는 곳입니다. 중심까지 거리 보면 돼요. 인천광역시까지 물론 뭐 도로로도 재봤는데 비슷하더라고요. 얘까지 5km가 안 됩니다. 직선거리로. 그죠? 여러분이 직접 재보셔도 돼요. 용현 하기까지 옆에 송도인데 옆에 송도가 붙어있는 거고, 반면에 최근에 들어간 검단, 얘는 지금 산 때문에 이렇게 직선도로 나 있잖아요. 이걸로 오면 되는데 어디까지? 북조의 중심 부평이잖아요. 여기까지 중심구까지 보면 그냥 산이 있든 뭐든 그냥 직선거리 재면요 12.3km입니다. 즉 얘가 시발점이에요. 시작된 지점. 요즘 시발점은 여긴 줄 아시는 분들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여기가 시작점입니다. 남쪽과 북측의 중심지예요. 인천에. 거기서 시작된 걸로 봤을 때 오히려 입지는 물론 서울 접근성 이런 건 좀 이따 다시 얘기 드릴 거예요. 검단이 오히려 멀어요. 2배 멉니다. 중심지에서. 용현하기군요. 인천시청까지 남쪽의 중심지까지 5km밖에 안 돼요. 철도보다 작아요.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요. 요 얘기 들으면요, 왜 시티6단지가 어제 당첨자 발표 나와서 분위기가 좀 달라진 것 같던데, 이거 시티6단지도 그 분양 결과 나오기 전에 여러 가지 많이 문제 제기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왜 성공했겠어요? 여러분이 간과하고 있는 거는 인천이 대도시라는 점이에요. 시티6단지 제가 공고정원 후기 영상에서 계속 강조한 건데, 용현 하기에 하기역이 26년도 들어가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레미안도 송도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송도역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서울 접근성도 있어요. 갖춰지게 돼요. 문제는 그게 아니라 인천 자체 내에서 얘가 각광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중심권에서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300만 인구가 있다 그랬잖아요. 인천에. 그때 뭐 말씀드렸어요. 파란색 안에 강화도 들어가고 여기 백령도까지 다 인천에 포함됩니다. 이 인천 안에 의사가 대략 6,000명 정도 된다 그랬죠. 근데 그보다 몇 배가 넓은 이 경기도 있잖아요. 여기에 의사 숫자가 24,000명, 4배입니다. 거꾸로 봐야죠. 이 넓은 지역에 여기 성남, 판교, 분당 이거 다 들어갑니다. 안양이고 뭐고 다 들어가요. 파주고 뭐 고양, 뭐 일산 다 들어가는데 여기에 24,000명 정도의 의사가 있는데 여기에 6,000명의 의사가 몰려 있어요. 단적이네라고 그랬어요. 그 의사가 다 인천산이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의사뿐만 아니라 인구를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는 제가 송도역이나 용현하기근 서울 접근성, 물론 검단이 서울 접근성 갖고 이번에 개항 A2 블럭 갖고도 얘기 드렸잖아요. 그 서울 접근성의 문제만 갖고 분양이나 이런 거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인천에서.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확인하셨지만 용현하기 송도 역세권은요 인천 남구 중심에서 가까운 송도 국제도시보다 가까워요. 물리적 거리를 그렇잖아요. 바로 옆에 붙어있는. 절대로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될 곳이 아니에요. 부동산 투자 측면에선 입지가 중요하다는 얘기하시면서 여기 변두리다 이런 얘기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언어 도단이고 어불성설입니다. 부동산이 입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일수록 이 위치가 어떤 위치인지 갖다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냥 주변 가서 한번 송도역 근처 보고 여기 분위기 이렇고 여기는 입지가 아니네. 이거는 부동산 입지에 A도 모르는 분들이라는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들어간 이 택지들이 왜 이 순서대로 들어갔는지 갖다 이해하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심지역에서 중간에 더 먼 곳에 들어갔는데 할 데가 없으니까 더 가까운 곳을 개발한다는 걸 이해를 하신다면 여기는 절대로 입지에서 밀리는 데가 아니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알게 모르게 그걸 체감하는 분들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여기서 돈 버는데 나 집 가까운데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시티 단지들이 분양이 되는 겁니다. 전 레미안은 거기다 플러스해서 레미안인 게 있기 때문에 더 잘 될 거라고도 보는데, 여하튼 벌써 길어졌네요. 일단 1번 문제 풀었는데 9번까지 있는데, 일단 용현하기 입지고 송도역세권은 묶여있는 거고 거기는 인천 변두리가 아닙니다. 부동산 입지로 봤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인천 별명이 마개인천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제가 오해를 여러분들이 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리면, 마개인천을 좀 잘못 사용하신 것 같더라고요. 이 마개인천이란 말이 2000년대 중반 정도부터 나왔어요. 그리고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뭐 범죄율이 높고 인천이 사건 사고가 많아서 마개인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실제로 범죄율 같은 거, 강력 범죄율이든 뭐든 따져보면요, 그냥 그거는 인구순입니다. 진짜로. 서울이 항상 1등이라고 보시면 돼요. 서울의 인구가 가장 몰려 있잖아요. 밀집도. 그 다음에 2위는 좀 특이한 데가 차지해요. 그건 뭐 특정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구가 많지도 않은데 좀 범죄율이 높은 데가 있고요. 그 다음 3, 4위권이 어디냐? 부산 아니면은 인천이에요. 둘이 왔다 갔다 합니다. 실제로. 역사를 보면요. 둘이 매년 왔다 갔다 해요.
왜? 유일한 우리나라의 300만 인구 도시잖아요. 그래서 둘이 실제로 엎치락 뒤치락. 그 다음 어디냐고요? 그 다음 인구수예요. 대구라든가 대전 이런 데들이 엎치락 뒤치락 합니다. 따라서 마계 인천이 무슨 사건 사고가 많아서 이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사건 사고 많죠. 왜? 인구가 그만큼 많으니까. 사건 사고가 제일 많은 건 서울입니다. 그럼 마계 인천 어디 갔냐? 저는 이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마계란 말이 사실 저희가 안 쓰던 말이에요. 근데 어디서 유행을 했냐면 2003년도에 나온 정말 재밌는 게임 마계전기 디스가이아라는 게 있어요. 이건데 많이 보셨던 분이 있고 나 이거 해본 건데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플스2에서 일단 인물 많죠. 뭐냐면 이 마계전기 디스가이아 마계란 말 들어가잖아요. 이 게임에 대해 특이한 게 뭐냐면 수많은 던전과 극악무도한 레벨 키우기 9999가 레벨 최고로거든요. 그런 이유에서 가야 될 던전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은 정말 복잡 다단한 게임. 한 번 빠지면 500시간에서 1000시간 하는 게임입니다. 잘못 발들이면 문명하셨습니다의 문명 게임보다 훨씬 더 그런 게임이야. 아시면 아실 거예요. 여기에 마계란 말이 들어가고 이게 이때부터 나온 말이에요. 이게 인천에 붙은 거죠. 왜? 인천이 제가 보기에도 요거 보셨죠? 계산연수, 갈산삼선, 송도, 청란, 노년, 서창, 검단, 계약 여기 플러스 검암이라든가 만수주공 쪽도 있고 서창 이지구도 있고 끝도 없어요. 용현학회하고 송도역사관 뺀 거잖아요 지금 이번에 하는. 그만큼 던전이 많아요. 나쁜 의미의 던전이 아닙니다. 즉 다층 다양한 지역적 특색이 이 좁은 인천 안에 다양하게 펼쳐집니다. 그래서 예측하기가 힘들어요. 부동산에서 저는 제일 예측하기 힘든 동네 중 하나가 인천입니다. 왜냐면 튀어오른 것들이 워낙에 많아요. 그래서 여하튼 오늘 마계인천 말을 뒤에서 좀 쓸 것 같아서 제가 이 얘기를 한 겁니다. 나쁜 의미가 아니라는 거 저는 이 의미를 쓰는 겁니다. 보고 이해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마계인천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거 엄청 유행했던 게임이거든요. 즉 마계인천은 꼭 나쁜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인천에 대한 이해 이런 걸 했을 때 오히려 나올 수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이제 넘어가죠. 이제 두 번째네요. 서울 접근성은 절대평가 기준인가? 이 얘기들 많이 나오죠.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검단 계양은 서울 접근성이 좋은데 용현학이 송도역세권은 서울 접근성 안 좋다. 그지 같다. 이런 말씀도 서슴지 않고 하시던데 그래서 여기 별거 먹을 거 없을 것 같다. 이쪽이 더 낫다. 이런 얘기 하시던데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천은 대도시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부산 해운대가 그렇게 비싼 게 서울 접근성 때문 아니잖아요. 부산 대도시예요. 대구 수성구가 비싼 이유가 서울 접근성 때문 아니잖아요. 대구 내에서 위치 때문입니다. 인천도 마찬가지예요. 인천이 물론 서울 바로 옆에 붙었기 때문에 서울 접근성이 평가 기준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절대적인 평가 기준이냐? 대도시 인천에서 아니란 얘기예요. 아예 대놓고 욕 많이 먹을 것 같은데 이 얘기 좀 해볼게요. 일단 요거 중요한 기준 맞아요. 서울 접근성. 하지만 원도심 접근성을 플러스해야 됩니다. 인천의 택지지구들에서 평가할 때 이렇게 평가해 볼 거예요. 여기서 욕 먹을 것 같은데요. 검단 신도시 용현학의 송도, 용현학의 쪽으로 송도역사관 그냥 싸잡아서 크기는 검단이 훨씬 더 큽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글씨 크기 다르긴 한데 검단 신도시의 원도시 접근성은 작고 서울 접근성은 크다. 반면에 용현학의 송도는 원도심 접근성에서 좋고 서울 접근성도 좋다. 뭐냐? 검단 신도시하고 저는 이거 비슷하게 놨습니다. 서울 접근성. 여기서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이번에 계양 A2 블럭에 대해서 얘기 드리면서 검단 신도시를 잠깐 언급했어요. 검단 신도시가 서울 접근성이 좋은 이유는 뭡니까? 이번에 인천 1호선 제가 오미린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아라역이 개통되게 돼요. 총 3개의 정거장이 개통이 되게 되죠. 1호선. 그래서 아라역 기준으로 봤을 때 계양역까지 대략 4km 좀 넘는 좀 긴 거리인데 이걸 1호선 타고 계양역 오게 되면 여기서 뭘 이용할 수 있다? 공철을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공철 따라서 서울역 기준 계양역에서 서울역까지 28분이면 닿는다. 이게 검단의 가장 대표적인 서울 접근성 얘기할 때 나온 얘기입니다. 도로교통 빼고. 이번에 들어가는 계양 다 좋은데 계양 같은 경우에 A2 블록 평가하면서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대장 홍대선이 연결이 30년대 중반에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 이용할 수 있는 건 박촌역에서 규련역 거쳐서 계양역 가서 공철 이용하는 거. 이게 서울 접근성이에요. 대장 홍대선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원종역 거쳐서 서해선 이용하는 거, 화곡역에서 5호선 이용하는 거, 그 다음에 가양역 통해서 9호선 이용하는 게 있는데 여기까지 화곡이나 가양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여기가 서울의 중심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서울 중심으로 가려면 더 가야 됩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검단신도시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계양에서 공철 타고 오다가 김포공항역이라든가 마곡나루역이라든가 다른 걸로 갈아탈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근데 여기가 중심이에요. 서울이? 아니잖아요. 서울에서 한참 서쪽이잖아요. 그죠? 이쪽에 가야 신촌인데 즉 서울 중심권으로 가려면 여기서 더 가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저는 송도역별로 그렇게 월곡 판교선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원도심 이쪽이 더 중요하다고 해서 말씀드린 거지 송도역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란 건 아니잖아요. 그죠? 얘가 GTX-B가 들어오죠. 인천대 입구에. 근데 얘가 인천대 입구만 들어온 건 아니에요. 그죠? 인천시청역에 들어오고 부평역에 들어옵니다. 그랬을 때 얘가 지금도 인천시청역까지
원인지역 통해서 가면은 20분 정도면 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20분 정도 걸리면 서울역 가겠죠. GTX 타면은. 물론 서울역 접근성에서는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월급 판교선 타면 뭐 이거는 영상 많이 올리셨다고 다른 분들이 월판선에 이제 급행을 타게 되면 중간에 인덕원이라든가 판교 가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인덕원에서 갈 수 있는 거 GTX-C가 연결됐을 때 삼성역 판교에서 강남 가는 거 계산해 보면요. 검단이나 계양에서 강남 쪽 가는 거랑 시간 차이 많이 날 것 같습니까? 안 납니다. 근데 제가 왜 송도역이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왜 레미안이 더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송도역 타고 그런 식으로 강남 가는 거 가능하지만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접근성 때문에 여기 들어가실 분들이 많기 때문에 중요한 거라고 그런 거예요. 월판선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근데 따져보면 월판선 생겼을 때 강남 갈 수 있는 거나 인천 검단이나 계양에서 강남 갈 수 있는 거나 큰 차이 안 납니다. 그럼 이 인천 검단과 계양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서울 접근성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요 마곡이라든가 서울의 서부권역에 대한 접근성이 좀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서울역 공적 가니까 좋은 건데 문제는 이번에 제가 계양뿐만 아니라 공공택지랑 파주 운정 29역 말씀드렸죠. 가격도 싸요 여기는. 여기도 뭐가 들어가요? 얘는 올해 12월 말에 들어갑니다. 몇 개월 안 남았어요. 뭐가? GTX-A 부분 개통 어디까지? 서울역까지. 얼마 걸립니까? 20분 걸립니다. 검단이나 계양은 일단 계양역까지 나오는데도 시간이 걸려요. 그 다음에 28분 걸린단 말이에요. 서울역까지. 운정이 더 좋죠. 뭐? 서울역 접근성은. 근데 저는 이러면 또 이제 검단분들이 화내실 텐데 그게 아니라 서울역 접근성은 운정이 좋아요. 근데 저는 검단이 더 좋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서울역 접근성만 따지면 그리고 강남 삼성까지 따지면은 나중에 삼성역 개통될 테니까 그걸 따지면 그 라인에서 얘가 좋을 수 있는데 운정이 어디까지는 운정은 배드타운이잖아요. 여기에 어떤 특별한 산업이나 이런 게 없잖아요. 반면에 검단은요. 서울 접근성을 얘기하시면 여기에 다 서울 출퇴근합니까? 얘가 왜 만들어졌다고요? 서울의 주택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좀 전에 보여드렸잖아요. 1번 항목에서 얘가 확장된 거라고. 인천의 신규 주택 수요, 신축 수요에 대한 여기 보시면 이거 다 개발입니다. 앞으로 개발될 것들. 계속 부족해요, 인천은. 그 이유도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여하튼 검단은 운정보다 좋은 점이 단순한 배드타운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서울의 배드타운. 뭐 인천 권역의 수요도 감당해야 되는 곳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운정 수요보다 더 많아요. 왜? 얘는 대도시에 있는 거잖아요. 인천 대도시. 따라서 검단에게 있어서도 단순히 서울 접근성만 계속 얘기하시던데 검단분들 그러면 안 됩니다. 인천이 있기 때문에 검단이 커질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여기 들어가신 분들 지금 들어간 검단 말고 애초에 이쪽 검단 안에 들어가 있는 아파트들 다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인천에서. 그게 있기 때문에 수요가 뒷받침되는 겁니다. 따라서 서울 접근성만 가지고 중요한 기준이긴 한데 인천의 단지들, 택지 지구를 그것만 갖고 판단하면 안 돼요. 원도심 접근성을 플러스 해야 됩니다. 막말로 여기 지금 사실 이번 주에 여기 말고도 레미안 말고도 인천에 분양되는 단지 있어요. 부평 쪽에. 부평에서 좀 북쪽이긴 한데 걔 분양가 한번 보세요. 두산에서 하는 부평 뭐라고 되는 단지 있는데 그리고 여러분 인천분들 잘 아시네요. 이쪽 원도심 쪽에 그나마 감에 콩 나오듯 재건축 재개발되는 애들이 있어요. 상인천이라든가 상곡 쪽들 이런 거 곧 분양을 할 거잖아요. 내년 초반까지는 할 것 같은데 걔네들 분양가 생각해보세요. 이 용현하객지구 크게 만들어주는데 여기에 들어오는 지금 이 가격 비싼 건가? 인천분들은 어디 얘기하는지 아실 거예요. 대충 상인천, 상곡 이런 쪽들. 서울 접근성은 분명히 인천에서 어떤 단지를 선택할 때 주요 기준이긴 합니다. 근데 인천은 대도시예요. 그것만 갖고 하면 안 됩니다. 원도심 접근성 꼭 생각하셔야 돼요. 그 수요가 너무 많다는 걸 여러분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해놨지만 이게 용현하기 검단이 훨씬 좋네요. 이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원도심 접근성 항상 생각해라. 그리고 검단도 다른 여타의 배드타운 도시보다 난 이유가 원도심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도시인 인천을. 운정 얘기만 드렸지만 서울 접근성 따지면요. 서울을 가운데 두고 있는 고양부터 시작해서 파주, 의정부, 남양주, 구리, 하남 이런 데들이요. 전부 다 서울 접근성 주장하는 데예요. 근데 걔네들보다 검단이나 계양이 우위가 될 수 있는 점이 있다면 인천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도시인 인천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투자 측면에서 보잖아요. 서울 접근성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정말 서울 접근성이 투자의 원포인트다. 나는 이런 생각하시면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서울 접근성은 부평입니다.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애초에 인천이 어떤 식으로 발전했는지. 서울 접근성이 가장 좋은 곳은 부평일 수밖에 없어요. GTX도 들어오죠. 그 다음에 여기가 원래 서울 접근성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입니다. 거기서 퍼져서 뒤쪽으로 뻗어나간 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지구들. 북쪽에서 거기, 남쪽에선 여기들이에요.
따라 서울 접근성으로 투자 포인트 삼는다. 그럼 부평 쪽에 개발된 것들 보시면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수많은 서울의 베드타운들이 서울 접근성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따라서 인천에 들어간 택지지구들은 서울 접근성만으로는 안 되고요. 원도심에 대한 얘기를 생각해야 됩니다. 따라서 자가용 접근성과 남동공단도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용현학이나 송도를 얘기할 때. 왜 인구가 많고 이런 걸 볼 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송도역보다 더 중요한 건 저는 인천의 원도심일 때 이 송도역이든 용현학이든 요거라고 생각해요. 좀 전에 한번 지드렸죠. 여기까지 거리, 인천광역시청까지 직선으로는 5km인데 도로교통이라든가 이런 거 생각하셔야겠죠. 그렇죠? 실제로는. 근데 사실 직선거리 5km면 여기서 이런 지역들이 남쪽의 어느 지역이든 그 다음에 남동공단이든 차량으로 운행하는데 자가 운전하는데 나쁘지 않은 지역이에요. 여기가 다 전철 이용하는 거 아니잖아요. 서울을 가야 될 때 전철이 이제 중요해지는 거지. 그죠? 그리고 남동공단 얘기는 오늘 영상 길어질 것 같아서 너무 재미없는 얘기만 하면 그러니까 남동공단 얘기는요. 근데 사실 중요한 투자 포인트로 여러분 이 남동공단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인천분들 얘기 들어보면 뭐 공해 문제라든가 이런 얘기 많이 하시던데 옛날 사진이겠지만 네이버가 항상 옛날 사진만 있거든요. 몇 년은 훨씬 더 된 것 같은데 보니까 이게 남동공단 하늘에서 본 사진이에요. 엄청 넓죠. 근데 여기는 생각보다 굴뚝공장 이런 건 아니에요. 물론 제조업이 있는데 기계 정밀이라든가 아니면 첨단 산업 쪽 들어가는 부품이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해요. 전자통신도 많고 실제로 남동공단 들어가 보시면 얘는 공식 명칭은 남동공단이 아니라 첨단 산업 쪽 좀 바꾸려고 남동 인더스트인가 뭐 이런 식으로 좀 바꾸기도 하고 있고 계속 노력 중이죠. 근데 여기가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생각보다 인천에 제가 부동산 투자하신 분들 만나 보자면 20년이 안 됐으니까 우리 카페 활동나 그럼 인천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만나다 보면 이런 얘기 하시는 분 있어요. 자기소개했을 때 저는 그냥 뭐 남동공단 쪽에서 공단에서 조그맣게 공장합니다. 이렇게 자기소개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럼 딱 얘기 들으면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산 100억대의 부자? 겸손해져야지. 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이 남동공단이요. 오늘 인천 얘기 여러 가지 하게 됩니다. 진짜. 이 남동공단이요. 여러분 보시면은 대충 공단하면 여러분 공장, 지저분하고 이런 거 생각하시잖아요. 아니에요. 여기가 대략 300만 평 조금 안 되거든요. 업체는 대략 8,000개 좀 안 되게 7,600개 선인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여기 지가가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저도 좀 됐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알아봤을 때 여기 지가가 평당 한 1,000만 원 정도 합니다. 근데 여기 공장이 몇 개 있다고 그랬어요? 대략 7,600개 있다고 그랬죠. 근데 300만 평이라고. 뭐 유수지도 있고 뭐가 있어서 좀 빠지고 도로도 있어 빠지겠지만 단순 계산해서 300만 평을 7,600으로 나누면요. 거의 400평 가깝게 나옵니다. 근데 뭐 이거 빠진 것도 있으니까 대략 300평이라고 치면 평균적으로 30억입니다. 이 공장들 하시는 분들. 여기 7,600개의 공장이 있다는 건 7,600여 명의 사장님이 계시고 그 밑에 직원들도 엄청 많습니다. 여기 대략 10만 명 좀 안 되는 인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급여 수준은 천차만별이겠죠. 천차만별일 텐데 일단 사장님이 적어도 평균적으로 300평당 30억이죠. 단순 계산하면 그걸 갖고 있는 사장님이 그리고 물건을 만들면 거기서 나오는 수익은 더 큰데 여튼 그런 분들이 많은 곳이에요. 여기 무심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사장님들이 어디 멀리서 출퇴근하지 않아요. 그럼 이분들이 송도나 청라 살 것 같죠? 그러신 분도 있어요. 근데 뭐 개인차가 있겠지만 어떤 분은 저한테 이래요. 얘가 퇴근해서 여기 송도 가면 조망이나 볼 시간 있을 거 아니야? 여기 있죠, 연수. 이런데 넓은 거 많거든요. 여기 택지교예요. 오래돼서 그렇지. 싹 리모델링하고 왜? 엎어준 코달대잖아요. 여기 플러스도 있어요. 엎어지면 코달대란 말이에요. 살기 좋습니다. 연수지구 여러분. 사신 분들 보거나 이러면 뭐 함부로 30년 됐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 못해요. 여기 택지적으로 들어간대요. 그것도 상당히 크게 들어가는 데입니다. 여기 사시는 분 많아요. 물론 여기 사시는 분들은 이제 청라나 송도 쪽에 집 하나씩은 더 투자는 하시죠. 부동산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투자를 해놓고 사는 건 여기서 리모델링해서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나온 김에 하나 더 말씀드리지만 인천은 중심 지역에 가도 많이 달라지긴 했는데 이 중심 지역 이러고 핑크색 뜬 게 중심 지역이잖아요. 인천시청역 남쪽에서는. 그 다음에 여기 주안역 부근, 그리고 북쪽에서는 부평역인데 이쪽이 중심 일반 업무지구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도요. 항공뷰 보시면요. 꽤 오래된 사진 같은데 이런 건물들이 있어요. 업무지구 건물들인데 보시면요. 그렇게 높은 거 별로 없어요. 지금. 요번에 좀 많이 들었었습니다. 지금. 이게 인천시청 옆에 있는 중심 업무지구. 이쪽은 아파트. 그렇죠? 아파트가 많아요. 주택이 많습니다. 이게 인천의 문제인데 그만큼 사람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주안역 쪽도 지금 좀 많이 바뀌긴 했는데 여기도 보시면 아파트가 오히려 뚜렷하게 보이고 그렇게 뭐 업무지구라고 할 만한 거 별로 안 보이죠. 그죠? 있긴 있는데 서울이랑 좀 기라성 같지만 뭐 강남 테헤란로라든가 이런 데처럼 많지는 않아요. 그런 후진 동네이 아니라니까요. 좀 전에 남동공단만 보셨지만 인천은 항만이 있었잖아요. 그죠? 요 푸른색 지역들이 공단들이라든가 국가산업단지예요. 국가산단입니다. 인천은 여기에도 있어요. 이쪽에도.
북쪽으로 보면 부평국가산업단지라든가 그죠? 서운산업단지라든가 계양 쪽도 있고요. 많아요. 근데 좀 전에 보시지만 이런 데 들어가 있는 게 무슨 영세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국가산업단지 들어가 있는 거 보시면 실제로 여기 거리뷰 뭐 옛날 사진이겠지만 잠깐 보시면요. 여기에 이런 건물들이 들어가 있어요. 물론 밑에는 공장이 있는데 인천은 무슨 고층 빌딩들이 있어서 거기에 업무 보는 사람들이 쫙 한 번에 몰리는 게 아니라 이쪽 공단 한 번이라도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공장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딸린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런 식으로 다 돼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고층이 아니죠, 당연히 공장들이. 그러다 보니까 퍼져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서울처럼 화이트 칼라들이 딱딱딱 수십 층짜리 건물에 딱 모이는 이런 건 아닌데 그렇다고 여기가 돈을 못 버는 데냐, 인천 여기가. 아닙니다, 절대로. 잠시 딴 얘기를 들었는데 따라서 송도역 용현하기 시티 옷이 이쪽에 보실 때요. 철도보다 저는 자가용 접근성이라든가 남동단이라든가 기타 중심 돈 버는 곳들 인천에서 여기까지 접근성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 얘기를 좀 길게 드린 겁니다. 3번 이제부터 좀 빨리 갈게요. 레미안은 브릭스 15 당도죠. 브릭스란 건 이하 샤인머스켓인가? 이게 무슨 말이냐? 샤인머스켓이 원래 일본에서 개량한 품종인데 얘가 초기에 나왔을 때 비싸고 맛있었어요. 맛있으니까 비쌌죠. 왜냐면 브릭스 당도했을 때 20 이상이었거든요. 샤인머스켓이. 근데 지금 우리나라 포도농가 어떻게 되냐면 아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포도농가의 거의 절반 넘어가 샤인머스켓을 이제는 재배를 합니다. 왜? 비싸다니까 다 그거 키우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출하할 때 당도가 안 찼는데도 출하하고 토양이 맞지 않는데도 하다 보니까 여러분 요즘 샤인머스켓 사서 먹으면 어때요? 맛없죠. 그리고 가격은 어떻게 됐습니까? 옛날에 한 송이에 막 2만 원인가 3만 원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훨씬 더 싸게 떨어졌어요. 왜냐면 브릭스 즉 당도 20 이상이었던 게 샤인머스켓 원품종인데 그게 15 이하짜리도 지금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름만 샤인머스켓이지 샤인머스켓이 아닌 거죠. 근데 이제 레미안 얘기할 때 이 샤인머스켓 브릭스 15 이하의 샤인머스켓이 될 것인가 이런 의문을 품게 하는 내용들이 있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과연 레미안은 이름만 샤인머스켓인가? 그 길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원래 레미안이 가졌던 20브릭스 당도 이상의 원래 샤인머스켓의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이거 나왔죠, 공부 나와서.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이거 단도직입적으로 바꾸면 레미안이 과연 인천을 우습게 받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즉 레미안이라고 보기엔 좀 이상하다라는 논란들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본 거예요. 일단 주차 대수부터 아까 확인했지만 1.25대가 맞더라고요. 이번에 시티 6단 제가 1.37대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비해서도 적고 더군다나 레미안이 인천에 들어가 있잖아요. 두 개가. 그것도 무려 몇 년 전인데 간석 레미안 같은 경우에도 1.3대가 넘습니다. 1.31대1 큰 차이는 아니지만 얘도 1.25니까 물론 부평 레미안은 그보다 좀 적어요. 1.1대리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차 대수가 1.25라고 했을 때 이거에 대한 논란 많은데 저는 레미안이 고민을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얘네들이 삼성물산 애들이 아무 생각 없이 분양하는 애들은 아니잖아요. 얘네들은 일단 1.25대하고 뭔가를 저울질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저는 그것 중에 저울질한 게 세대별 창고였던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레미안이 좀 특징적인 게 평면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팬트리를 갖다가 현관 팬트리, 즉 신발장 말고 현관 창고를 하나 주고 복도 창고를 줘요. 80대 기준으로. 근데 세대별 창고도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세대별 창고 어디 들어갑니까? 현관 창고를 말한 게 아닌데 지하에 들어갑니다. 쉽게 말해서. 그러면 지하에서 면적을 차지하게 되죠. 그 세대별 창고에 들어가면서 주차 대수하고 저울질했을 것 같아요. 만약 현관 팬트리에다가 복도 팬트리 어떻게 보시면 B형인데 현관 창고 팬트리 주고 복도 팬트리를 줘요. 그 다음에 이제 세대별은 이제 지하에 있겠죠. A형에는 복도 팬트리가 없는데 그 이유는 대신에는 알파룸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C형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현관과 복도 팬트리를 줘요. 71형도 그렇습니다. 복도 현관 다 들어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물론 평에 따라서 복도 팬트리 없는 평도 있어요. 아까 84A도 그렇지만은 특히나 저 작은 평에서 없는 경우인데 얘가 지하에 세대별 창고를 넣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미안 같은 경우가 본인 스스로도 시행식을 다 맡았고 어떻게든 고급화시켜야 된다는 강박증을 갖고 있었을 것 같아요. 있죠. 왜냐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레미안이 한동안 멈춰있다가 이제 다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 이유는 이따가 말씀드렸어요. 조금만 찾아보셔도 압니다. 삼성물산이 왜 잠잠했는가 몇 년 동안. 여하튼 이제 다시 본격적으로 뛰어드는데 얘네들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재건축이거든요. 그리고 얘네가 재건축만 하는 건 아니에요. 일반적인 것도 해요. 이번에 보시듯이. 근데 얘네가 인천이라는 시장을 갖다가 우습게 보고 접근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인천은 계속 말씀드려요. 대도시예요. 그리고 아파트들이 계속 때려짓고 있고 아까 보셨죠? 갈산, 삼산, 계산, 논현, 연수 하여튼 그중에 30년 넘는 놈들 엄청 많습니다.
인천 앞으로도 재건축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근데 레미안이 무시할까요? 그건 아니에요. 얘네들가 근데 강박증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세대별 창고를 빼지. 그리고 주차 대수 차례 조금 더 늘려주지. 그게 덜 욕먹었을 것 같은데. 근데 얘네 딴에는 세대별 창고를 넣는 게 좀 더 고급화의 모습이다? 무인택배함 말고 세대별 창고인 것 같던데 그걸 넣어준 것 같아요 보니까. 그 공무원에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근데 또 공무원에는 없어요. 겉으로 보이기에는. 얘네들이 오히려 주차 대수는 대놓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공무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공무원에서 이런 경우 별로 없는데 오히려 푸른 색깔로 이렇게 부각시켜서 해놨어요. 1280대고 일반 주차구의 폭도 되게 많던데 2.3m로 115대 2.4m로 653대다. 왜냐면 주차구역 적용되지 않으니까 변경된 걸로. 근데 일부 주차 대수는 시공 중 변경될 수 있다. 시공 중에 뭐 세대별 창고를 없애고 얘를 늘려주려나? 그건 모르겠는데요. 여하튼 이 논란이 있는데 여기에는 물론 59형하고 71형이 들어가긴 해요. 소형 편수가 같이 짬뽕되어 있는 단지들이거든. 1, 2, 3단지 전부 공이 그렇습니다. 그걸 계산해 봤을 때 얘네들은 1.25 되면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하고 세대별 창고를 넣어주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뭐에? 고급화시키는데. 시티 6단지에 세대별 창고가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현관 창고는 있는 거, 현관 패널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건 이제 정확하지는 않아서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얘네는 그걸 선택한 것 같아요. 그건 호불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로 소형들이 들어가서 주차 대수가 부족하지 않을까? 근데 저는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단지 같은 경우 레미안이잖아요. 레미안 같은 경우 얘 입지를 봤을 때 여기 들어가신 분들이 철도 여기 바로 옆에 성도역이 있지만 역보다는 자가를 많이 이용하실 거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 레미안 조금 약간 판단을 잘못한 거 아닐까? 차라리 세대별 창고보다 주차 대수를 늘려줬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건 당연히 논란의 여지가 있고 레미안이 점수를 좀 깎여 먹는 부분일 것 같아요. 다만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봐선 것 같진 않아요. 세대별 창고라든가 얘네가 창고에 대해서 신경 쓴 거 평면도에서 보시면 그쪽 수납 쪽을 좀 많이 신경 쓴 것 같거든요. 그걸 좀 같이 고려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면, 인테리어 옵션, 외선 옵션 이거에 대한 논란들이 있어요. 평면이 레미안 치고 뭐 특징적인 게 없는 것 같다. 근데 저는 이제 분양가 중개하느라고 많이 보잖아요. 어차피 84가 저희가 주력이니까 84를 갖다 보시면 A형 그냥 무난하게 나왔어요. 그죠? 알파룸이 들어가줬다는 거. 그다음 판상형의 포베이의 맞바람 창. 사실 맞바람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요즘 다 공기청 정리하는데 누가 열어놓습니까? 사실 거의 안 하는데 여기 후드만 달리는 게 아니라 요즘은 전체 강제순환 시키잖아요. 그런 거 해야 되고 요즘 같을 때 여기서 뭐 특별하게 더 들어갈 게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저는 오히려 다른 형들의 얘네가 좀 신경 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B형 같은 경우에 포베이인데 이쪽이 맞바람이 안 되는 구조인데 요 이면창은 내줬잖아요. 그렇죠? 이걸 통해서 어느 정도 그 다음에 팬트리 2개 넣고 뭐 세대 척보자면 그런 거에 좀 신경을 얘네는 쓴 것 같고 C형 같은 경우가 제 호불호가 좀 갈릴 수 있다고 보는데 완벽한 이제 타워형이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제가 보기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이시나요? 찜질 위에 드레스룸을 넣어줬어요. 찜질 위에다가. 요거 안 넣어줬으면 그냥 맞바람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냐면 안방에 드레스룸 말고 찜질 하나에다가 드레스 하나 더 넣어줬거든. 이거는 이제 조금 성장한 자녀들 있을 경우에 그냥 딸이 있다면 좀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뭔가 신경을 좀 쓰긴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에 잠레아가 같은 날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가 같이 들어가거든요. 같은 날. 근데 얘도 84A형인데 보면 크게 뭐 차이가 있나요?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와이드 주방 만들 수 있는 건 84A형 같은 경우에 얘도 만들 수 있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84B형도 전형적인 이거 잠레아 겁니다. 레미안 센트리폴이랑 잠레아 건데 얘 또 이런 식 이쪽에다 시스템 가구 같은 거 넣을 수 있게 이거는 이제 B3형에서 아예 드레스룸을 넣어준 거랑 비슷한 형태인 것 같아요. 센트리폴 경우는 C형에서 아예 드레스룸을 두 번째 방에다 넣은 게 있죠. 그리고 여기는 형은 많습니다. 여기 2500세대 이거 재건축 단지잖아요. 여기 가운데 알파를 넣는 좀 특이한 구조. 이거는 80세 이렇게 놨을 때 좋은 건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거 가변형으로 해줬을 것 같긴 한데 얘 같은 경우에 타워형인데 얘 같은 경우도 지금 드레스룸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게 넣어놨거든요. B3 탑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레미안이 여기에 뭐 심혈을 잠레에 안 기울였을 단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하고 비교했을 때 딱히 나쁘게 뽑은 건가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단지들에서 어떻게 뭐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최근에 분양가 중에 거의 30-40개 단지를 다뤘거든요. 그 평면도들 비교했을 때 이거 뭐 나쁘게 나왔다 이런 생각은 안 들었고요. 인테리어에서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저희 또 카페에서는 제가 원래 이런 거 안 해드리는데 워낙 저희 카페에서 얘기들이 많고 또 해드려야 되는 거라서 이제 올해는 잘 안 하는데 해드리는 거예요. 인천 회원님들에 대한 서비스. 얘네 보시면 VR이 있는데 리모델 하우스에서 갔다 오신 분들은 오히려 잘 알아서 제가 굳이 이런 것까지 말씀드려야 되나 하는 게 있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레미안 59평이든 뭐든 상관없으니까 여기 들어가는 건 쫄대라고 하시면서 이거 몰딩
야, 무슨 최근에 몰딩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거 그냥 몰딩은 아니고 마이너스 몰딩인 것 같아요. 그렇죠? 몰딩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딱 붙여서 들어가는 몰딩,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몰딩이 있고 이런 식으로 여기 벽면에 아트월이 들어간다거나 요즘 판넬 같은 거 일부러 넣거든요. 잡내화도 보니까 그게 있던데 그럴 경우에는 이게 처리가 가능하죠.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로 해주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픽처레일 걸 때 이런 거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무몰딩이 있는데 무몰딩은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인테리어도 안 건드려 본 게 아니고 안 해본 게 아니잖아요. 무몰딩은요. 추후에 도배를 하든 아니면은 페인트를 칠하든 이 접합면에서 큰 불상사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아무리 베테랑 도배 하신 분을 불러든 그 도장 장인을 불러든 문제려나요. 웬만하면 안 하시기 좋아요. 뭐 천정하고 벽을 같은 색깔로 하겠다. 같은 벽지 하겠다. 이러면 상관없어요. 이렇게 그것도 보기는 싫어요, 사실. 그래서 이 몰딩은 들어간 게 맞고요. 좀 고급화한다는 것도 이제 마이너스 몰딩, 픽처레일 같은 거 하는데 저는 이제 제가 모델로 직접 가본 게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저는 들어가줘야 될 부분들은 마이너스 몰딩들이 들어가고 안 해도 되는 부분들은 그냥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깔 건 아닌 것 같던데 그걸 갖다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래서 한번 얘기를 들어봤고 옵션 얘기가 많으시던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레미안 같은 경우에 얘네는 다른 단지 공공에는 그냥 색깔 같은 것만 넣어주는데 뭐냐면 마감재 사용 같은 거 다른 단지를 보면 색깔이나 재질만 넣어주는데 얘네는 좀 상세하게 넣어줬어요. 어디 거 넣는지 디지털 도어록부터 시작해서 이런 거 대동 세라믹 거 색깔만 아니라 어디 건지도 다 넣어주죠. 디딤판 걸레바지가 뭐 LX 하우시스 거다 뭐 이런 거 나쁜 게 아니죠. 가구도 우아미 여러분 나쁜 거 아닙니다. 가구 그냥 아무 데거나 때려 넣는 데가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그다음에 뭐 제일벽지라든가 이런 거 쓰고 이건 거 받아 이건 마루 아시는 분은 이것도 나쁜 거 아니라는 거 아실 거예요. 그다음에 벽지도 LX 하우시스 LG죠 옛날로 치면 이런 거 들어가고 우아미 거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본 게 주방 가구인데 주방 가구 같은 경우에 한샘이 들어가 줍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주방 가구 상하부장 키크장 아일랜드 그다음에 찬넬 걸레바지 전부 다 한샘 거 들어가요. 사실 이것도 써주지 않는 데도 많고 한샘 거는 더더군다나 안 넣는 경우가 많아요. 주방 상판도 LX 하우시스 거, LG 거죠. 이거 들어가고 대동 세라믹도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타일에서는 A급입니다. 그다음에 렌즈락 후드는 하츠 들어가는데 이 하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얘네가 비스포크로 바꿀 수 있다고 이렇게 그리고 당연히 이런 거 탁 같은 건 삼성전자 거 들어가고 욕실 선반도 LX 하우시스. 그러니까 제가 보면요. 그 다음에 이제 변기라는 거 세면된 게림 거 들어가는데 게림 거도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적으로 이거 보시면 돼요. 잡내화가 같이 간다 그랬잖아요. 잡내화 같은 경우가 얘 분양가 2배 반 정도 되거든요. 2.5배 정도 됩니다. 왜? 센트리폴에. 근데 얘도 마감재 보면요. 거의 다 똑같아요. 벽지만 제일벽지가 신한벽지, 현대벽지 섞어서 쓰는 거고 아까 하츠 거 똑같이 들어가죠. 이거 똑같아요. 3점 거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도기 같은 거 얘도 게림 거예요. 좀 전에 게림 거 보셨죠? 다 닫고 들어간 것도 똑같아요. 그 다음에 거실 등 내는 거 다 말타니 거 들어가는 거. 등은 안 보여드렸나요? 등도 이게 센트리폴인데 센트리폴 전부 다 말타니 거. 이런 식으로 똑같이 들어갑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주방에서 얘는 한샘 들어가는데 저쪽은 잡내 같은 경우는 좀 더 고급 뭐 외산 뭐 이런 거 분양가가 비싸니까 뭐 그런 게 좀 들어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거 차이 정도. 따라서 뭐 옵션이나 인테리어에 있어서 레미안이 적어도 자기들이 하는 걸 여기다 신경을 덜 썼다거나 이런 것 같지는 않고요. 저는 결정적으로 인천을 우습게 안 본 게 이걸 넣어준 거. 전 사실 안 들어갈 걸 봤거든요. 지난번에 농담으로 원목 마루를 얘네가 여기다 넣을까 이 생각을 했었어요. 고급화의 대명사 중에 하나가 원목 마루이기 때문에. 근데 그걸 안 넣고 대신에 외산 주방하고 외산 욕조 이런 걸 했거든요. 이거는 우습게 본 게 아닙니다. 이게 안 들어가는 단지들이 많아요, 사실. 이번에 시티 쪽에도 이거 들어간 단지는 없었던 걸로 제가 생각하는데 뭐 일상서는 제가 봤던 게 아니라서 이게 들어간 거는 일단은 우리 단지에는 좀 고급스러운 분들이 들어오실 거야 라고 얘네들이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세대 연장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헷갈려요. 저도 지금 여기서 약간 소음 문제가 있죠. 레미안 소음 문제인데 소음은 제가 지난번에 공모전에서 잘 말씀드렸죠. 2단지가 오히려 소음에선 자유로워요. 2단지가. 왜냐면 덮개공원이 있기 때문에. 문제는 1, 3단지인데 3단지는 뒷면으로 철도, 1단지는 앞에 철도가 있는데 1단지는 보니까 옆으로 단지 배치 제 예상과 다르게 해서 아마 조망 때문에 왼쪽 산이 보이게 노적산이 보이게 하려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서 또 철도 소음에 대해서 좀 달라진 부분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일단은 곰곰 보니까 얘네가 9m짜리하고 12m짜리 그러니까 3층에서 4층 높이의 방음벽을 철도 주변이라든가 도로 쪽에다가 해준다는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떤 뭐 투명인지 아닌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조망 측면에서는 투명이 더 나을 수도 있고요. 그쵸? 뭐 얘네가 신경 안 쓰고 해줄 것 같지는 않아요. 이건 근데 소음은 사실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게 지난 공모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상대적인 거잖아요. 이게 도로나 철도가 없는 이런 소음이 없는 어디 한적한 곳에 갔으면
교통 안 좋다고 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건 상대적인 거예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옛날 아파트들 아니잖아요. 얘네가 제가 샤시를 어디 걸 쓰는지 갖다 확인 못했어요. 제가 뭐 물어봤는데 샤시가 아직 확정이 안 됐다는 이상한 답변을 들었어요. 레미안한테 들은 게 아니라 그 앞에 상담하시는 분한테 물어봤더니 그러더라고요. 제 지인이 방문한다길래 가서 상담원한테 좀 물어봐라. 샤시가 어디 건지가 안 나온다. 그래서 가서 물어보셨는데 아직 선택이 안 됐답니다. 네. 그런 답변을 들었는데 뭐 정확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뭐 레미안이 샤시 3대장 하면은 LG, KCC, 그다음에 이건창 아까 이건마루 여기 들어가던데 근데 LG 것도 여기서 쓰긴 하는 것 같고 뭐가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그 중에서는 하나로 해주겠죠? 네, 아마도 사실 CT6단지도 샤시가 뭐가 들어가는지 제가 점검하지는 않았었어요. 그게 뭐 중요한 게 아니었었기 때문에 그 단지에 있어서는. 근데 사실 이 샤시 이중창 같은 거 다 기본적으로 들어가잖아요. 요즘 샤시는 옛날 그 얇은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닫아두면 철도 소음이건 도로 소음이건 거의 안 들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샤시 많이 해봤어요. 근데 요즘 거는 그런 걱정 없어요. 레벨 낮은 쪽 것도 2군 것도 해도 소음은 안 들려요. 그리고 창문 누가 요즘 열어놓습니까? 정말 환기 가끔가다 시킬 때 빼놓고는 환기도 요즘 강제 순환시키는데 따라서 소음은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고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분진 얘기 하셨는데 이건 2단지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 대도시건 인천이건 대도시에 들어가 있는 단지들에서 도로 분진을 걱정하신다고요? 그 분진이 앞에 있는 동 앞으로 몰려서 들어올 것 같아요? 골고루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강제순환하고 시스클라인 뭐 이런 것도 방마다 박아버리고 뭐 이런 이유가 다 거기 있는 겁니다. 따라서 소음 분진은 2단지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 소음 분진에 문제가 없는 곳이라면 아주 한적한 교통이 개판인 곳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거는 2단지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단지에 있어도 저는 크게 문제 안 된다고 봐요. 근데 샤시는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가 들어가 주는지 물어보실 선택이 정말 안 돼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다른 단지하고도 비교해 보셔도 되고 조망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단지가 가장 좋다고. 예. 그리고 3단지가 뭐 앞에 벽조망 그건 저층이고요. 그건 당첨의 문제고 30층 이상 고층은 앞에 있는 서해가 30층 아직 짓고 있는 더파크 그랑빌 더파크가 계획되는 20층이라서 아마 30층 이상 되면 1단지 쪽 라인에서 먼 쪽으로 해서 인천대교 쪽이라든가 조망은 나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중간층 이하가 문제가 될 거고요. 보니까 3단지 뒤쪽 라인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잔디광장 깔리는 거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드렸잖아요. 그 크리스탈 자이던가 바로 앞에 딱 펼쳐진 그 가격이 아니잖아요. 가격 대비로 나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소음도요. 만약 얘가 지금 7.7억 정도 전에 최고 프로브로 했을 때 84가 7.7억인데 얘가 만약 그게 10억에 분양할 수 있었다. 잠레아가 이번에 20억에 분양하거든요. 거의. 얘가 만약 7.7억이 하나 10억 돼서 세대당 한 2.5억씩만 더 받을 수 있었다. 그럼 2,500세대면 대략 2,000억 더 나오거든요. 그랬으면 레미안 같은 애들은 그 앞에 철로 덮어줬을 거예요. 그냥 아예 어떻게 해서든 협의해서 덮어줬을 단지입니다. 예. 근데 그 분양가가 아니잖아요. 항상 분양가 가격이 우리가 산 건 상품이란 말이에요. 레미안이라는 브랜드 상품 사지만 7.7억을 주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최고 가격. 그랬을 때 생각해야 돼요. 그랬을 때 조망은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3단지 같은 고층이 되고 뒷동 라인은 앞에 얘는 좀 이따 단지 비추 잠깐 보겠지만 널찍하게 해줬거든요. 그리고 2단지가 조망은 제일 좋을 거예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튀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네. 옆쪽으로도 공원 쫙 들어가고 멀리에 인천대교 보이고. 1단지는 단지 비치도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야겠지만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남서향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남동향 쪽으로 꺾어주면서 왼쪽으로 아마 노적봉 이쪽 보이게 산조망을 좀 주는 것 같은데 그건 동물로 좀 다를 테니까 그건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얘는 가격에 비해서 이 조망을 갖다가 막 심도 깊게 논하기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주변 환경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거에서 다 말씀드린 건데 요 앞에 가보시고 뭐 외국인 얘기도 하시고 그러는데 뭐 그건 뭐 인권 문제는 걸 떠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성벽 보시면요. 여기 아직 안 나오지만 이 사진에는 잘 안 나오지만 여기 이미 서해가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서해 흐름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도 더파크 들어가잖아요. 지금.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가 다 빌라들면 아니에요. 여기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옥년초등학교 주변, 능원대 초등학교 주변으로 여기 아파트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는 현대차 이런 거 보면요. 90년대 아까 말씀드렸죠. 연수지구 들어갈 때 그때 들어간 아파트들이에요. 여기도. 그때 개발된 겁니다. 개발돼서 들어갔던 건 딱 보이지 않나요? 딱 봐도. 딱딱딱딱. 얘도 30년 차가 돼가요. 그리고 여기가 역세권 개발 이렇게 되고 넓게 보면 이렇게 다 개발된 거잖아요. 이렇게 다. 이게 다 개발된 거잖아요. SK뷰가 용인 하익 쪽에 들어가지 않지만 같은 거라 보시면 돼요. 여기 지금 안 들어간 블록들도 있고 있는데 얘네 같이 개발되는 거다 보시면 돼요. 원도심에서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안 들어간 상태에 지금 봤을 땐 여기가 주변 환경이 뭐 가게도 없네. 당연하죠. 여기 누가 미쳤다고 가게를 차립니까? 여기다가 어떤 영상 보니까 여기서 뭐 가게도 없고 뭐 이런 얘기 하던데 아니 어느 사장님이 여길 지금 들어가겠어요, 여기에. 에? 차라리 이 안쪽에 단지들인데 요 근처에 들어가면 모를까. 여기 무슨 수요가 있다고.
근데 이거 들어가잖아요. 여기 중신상업지구도 들어갑니다. 중신상업지구라고 보기에는 얘는 이제 KTX가 생겼을 때 그거 상대로 하는 어떤 음식이라든 이런 거 위주의 어떤 게 될 가능성이 높죠. 진짜 중신상업지구는 여기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걸 이용할 수 있는 거리잖아요. 뭐 교통도 좋고.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들이 많으신데 여기 지금 계속 개발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걸로 끝날 것 같습니까? 인천이? 지금까지 역사 보여드렸잖아요. 절대로 여기서 멈출 인천이 아니에요. 멈출 수도 없습니다. 이거 위성비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이쪽에 기단지가 있고요. 얘 역세권으로 서해경을 들어오면요. 그나마 요 근처에 남는, 이것도 아파트예요. 남는 거라고요. 이거 보시면 이거 찍어놓은 거 다 아파트입니다. 요거 정도 빌려남아요. 요 근처는 요거. 근데 이게 개발이 안 되나? 이미 개발구역으로 들어가 있어요. 송도지구단이 계획구역으로 들어가 있죠. 이미 개발할 예정이에요. 근데 얘가 먼저 시작되는 거예요. 역세권이니까. 얘는 안 될 것 같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이쪽 기존에 비해서 지금 얘네들 들어오는 시세 보세요. 얘네들 분양가. 그리고 얘네들이 분양가에서 멈추지 않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올라왔을 때 얘네들이 개발 압력 안 받겠습니까? 여기도 됐어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 송도 파크사에 들어가 있잖아요. 얘는 2019년도에 들어왔어요. 최근에 된 것들입니다. 얘네들 2019년도에 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부터. 그리고 여기 지정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건 다 이미 아파트 단지고 다 바뀔 겁니다. 여기.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얘네들 성공해서 들어가고 얘네들 좀 마무리 되기도 전일 텐데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연수지구 여기 있는 애들, 얘네들 동춘동 얘네들 연도 어떻게 되는지 아까 확인하셨었죠? 얘네들 재건축 압력 지금은 가격대가 수익성이 안 난다고 판단될 수 있어요. 근데 얘네부터 시작해서 이거 같은 지구예요. 만들어진 이유도 똑같고 라인이 똑같고 여기는 뭐 안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도로 있어요. 이쪽으로 원도심 나가는 도로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다 있어요. 왜 여길 개발했는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물론 남동공단도 있지만 따라서 주변 환경 갖고 그 일부를 갖고 얘기하셨는데 외국인 문제라든가 근데 외국인 문제도 뭐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이게 수도권에 이제 외국인 뭐 지방은 당연하고 수도권에도 공단들이 있거나 이런 쪽에 외국인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죠. 아무래도 우리나라 인구 문제라든가 특히나 제조업이나 이런 쪽에 인구 부족한 거 인력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 남동공단이라든가 이런 거 좀 들어가서 살펴보시면 돼요. 거기 어떤 업체들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저희 카페에도 글들 올라오는데 거기 이 인천 그 송도역이나 이쪽 주변에 이 외국인들은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 수도권 일반적인 외국인 노동자는 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사건 사고가 외국인 사건 사고가 이쪽에서 많지는 않은 걸로 저희 회원님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걸 다 떠나서 여기 개발되는 저기 지금 개발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개발이 들어가는 곳에다가 기존 주변 환경 갖고 얘기하는 건 이런 개발을 경험해보지 못하셨거나 본 적이 없는 경우들이죠. 여기는 순차적으로 계속 개발될 거고 저는 여기 개발의 정점은 시간이 좀 남았지만 얘라고 생각합니다. 이쪽 재건축들 여기도 있을 거고요. 그 전에 이쪽 중심 쪽도 있는데 여기보다는 이쪽이 빠르고 파급력이 클 겁니다. 물론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의 상황이 변수가 있긴 하지만요. 그다음에 커뮤니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레미안에 대해서 얘기할 때. 레미안 측 커뮤니티 상관이냐? 어린이집, 시니어스 클럽, 주민공동체 이렇게 세 가지로 들어가는데 이게 커뮤니티죠. 얘가 지금 1000세대급이거든요. 근데 여기 뭐가 들어가냐면 사우나 들어가고 골프연습장 보시면 되죠. 그리고 가운데 선큰 들어가지고 선큰이랑 가운데 뚫어서 여기 유리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하에 위치한데 자연 청양이 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피트니스라든가 키즈룸 양쪽 다 유리라 그 다음에 카페 라운지 같은 경우에 지하지만 햇살이 들어오게 만드는 이런 거죠. 이거 어디서 보시면 되냐면 이번에 잠레아 20억짜리긴 한데 분양가 20억짜리긴 한데 그리고 여기는 2,500세대입니다. 규모 자체가 훨씬 더 크죠. 그렇긴 한데 여기 규모 크게 들어가죠. 근데 얘는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딴 게. 얘도 이게 메인입니다. 하나가 메인인데 얘는 2,500세대다 보니까 그리고 분양가가 20억이란 말이에요. 수영장이 들어가지고 똑같습니다. 사우나 들어가고 골프 연습장 들어가고 조식 카페 들어가지고 문화강좌실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죠. 물론 얘는 따로 스카이 라운지가 만들어서 북카페 같은 게 들어가줘요. 그죠? 이런 게 들어가지고 2층짜리의 카페테리아라든가 경로당이죠. 그 다음에 어린이집 같은 게 2층짜리 건물로 들어가 줍니다. 근데 레미안 센트리폴도요. 규모에 맞게 이거 들어가 줬어요. 그리고 사우나 들어가 줍니다. 탕 2개짜리인 걸로 보이는데 좀 전에 잠레아는 탕 3개짜리였거든요. 규모 때문에 이렇겠죠. 여기도 보시면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프라이빗 다이닝으로 보시나요? 카페 라운지 이게 있어요. 근데 여기가 주방이 있는 걸로 만들어지거든요. 여기서 이제 조식 같은 게 제공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아까 공고문 하긴 했지만 5억 한도 내에서 1, 2, 3단지 통합으로 운영을 해보겠다. 시범 운영하겠다. 그게 마음에 들고 유지될 것 같으면은
계속 입주 협의해서 하시면 된다. 왜냐면 이 삼성 레미안 계열이 이 식음료 같은 거 제공하는 조식 서비스 하는 업체들이 있단 말이에요, 얘네가.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만약 운영을 계속 한다면은 하겠다는 건 같은데, 이거는 말 그대로 입주민들의 선택입니다. 이 조식 운영하는 곳들이 서울에 있고 인천에도 있잖아요. 저 북쪽 지역에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근데 이게 호불호가 좀 갈려요. 더군다나 이건 세 개 단지가 통합해서 해야 되니까 단지마다 입장 차이도 있을 거고 할 거란 말이에요. 배달도 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입주민들이 누리고 싶어하는 생활의 수준이,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러면 또 욕먹을 것 같은데, 이거는 여기 입주하시는 레미안 입주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수준의 생활을 영위하고 싶어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따라서 이거 유지할 수 있어요. 2,500세대거든요. 1, 2, 3블럭 합해서. 그 다음에 이제 4, 5블럭도 사실 있긴 한데, 걔네는 뭐 어디가 될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통합해서 할 수도 있어요. 네. 배달 같은 걸로 하면 되니까. 근데 그거의 선택은 어디까지는 입주민들에게 달렸고, 일단 레미안에서는 제공한 겁니다. 시범으로 운영한대잖아요. 그리고 썬큰 같은 거 들어간 것도 잡내하는 크다 보니까 가운데 썬큰 들어간 것도 똑같아요. 다만 얘는 규모가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작게 들어간 거지, 이런 것들은 다 신경을 쓴 거 맞습니다. 규모에 맞게 들어간 겁니다. 1000세대급에서 샤워실로 대체되는 것들도 저는 봤어요, 최근에. 그에 비해서는. 다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커뮤니티 상당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최근에 700, 800세대급인데 수영장에 들어간 단지도 있었거든요. 그 단지 소개했다가 욕 엄청 먹었는데, 수원에 있습니다. 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든 수영장 같은 걸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근데 그것도 뭐의 문제입니까? 아까 주차 대수와 더불어서 분양가의 문제입니다. 여기에 수영장을 넣을 수는 있는데, 넣었다면은 분양가가 훨씬 더 높아졌을 겁니다. 그걸 과연 인천에서 용인했을까라는 생각을 얘네도 계산은 많이 해봤을 것 같아요. 못 넣는 거 아니에요. 수영장은 넣으려면 넣을 수 있습니다. 근데 넣었을 때 바로 앞에 6레인짜리 체육관이 바로 앞에 들어오는 데다가 여기 넣었을 때 이걸 과연 이용할까? 여기서 들리만 있겠죠. 그게 먼저 들어왔거든요. 서해그랑블에서 기부 체납한 게. 말씀드렸지만 3단지 바로 건너편에 체육관 들어갑니다. 유아풀까지 갖춘 괜찮은 체육관이 들어가줘요. 그래서 아마 여기선 수영장 빠진 것 같고요. 그 외의 시설에는 신경 쓴 거, 이런 썬큰이 대표적이라고 보는데, 저는 신경 안 쓴 건 아니에요. 신경 쓴 거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이 자연채광이 들어오는 곳에다가 식당과 키즈룸과 피트니스를 갖다가 배치했다는 건 기본적으로 생각이 없이 하는 애들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잡내에 2층짜리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여기도 어린이집 2층으로 들어가요. 그냥 어디 지하에 쳐박거나 어디 1층 구석탱이에 한 게 아니잖아요. 어린이 중요하잖아요. 가운데 쪽에다 놓고, 시니어스쿨 가운데 놓고, 이거 2층짜리입니다. 2층으로 해서, 그렇잖아요. 1층, 2층. 그래서 꽤 크게 하고, 이거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공고 보니까 요즘 하도 분양가 좀 많이 치다 보니까 다른 데를 헷갈린 건지 모르겠는데, 제 기억으로는 교육청과 협의해서 이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들어가게 해주겠다라고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런 거 교육청에서 마다할 이유는 없죠. 그래서 이런 것도 2층으로 해준 것도 신경 안 쓰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써있네요.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거 한다고. 5억 한도 이내에서. 그게 몇 개월 갈 수 있을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일단 15개월 동안 많이 먹어보세요. 그리고 적용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적용은 레미안 치고 이상한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딱 보면 허하지 않니? 라고 하시면서 잔디광장만 하나 팍 들어가는 거 아니냐, 뭐 물소리 조금도 작은 것 같고, 뭐 어린 놀이터도 뭐 조만한 것 같고. 근데 레미안이 원래 웃긴 게, 잡내야 이번에 갇혀니까 자꾸 보게 되는데, 이것도 영상 찍거든요. 잡내에 대해서. 얘 단지 조경은요 더 그래요. 지금 딱 보면 이렇게 돼요. 물론 단지가 크다 보니까 커뮤니티 가든 같은 건데 한 서너 군데에 들어가주는 거 규모의 문제죠. 어린이 놀이터도 5군데에 들어간다는 거 이거지. 만약 작은 규모로 보잖아요. 이 평면도가 더 볼 게 없어요. 밑에 들어간 거 보시면 커뮤니티 가든 요 잔디광장 나오잖아요. 얘나 뭐 별 차이 보이세요? 놀이터 이렇게 들어가네요. 잡내야? 얘나 뭐 큰 차이. 오히려 여기는 물 나오는 게 있어서 더 나은 것도 같은데. 그리고 커뮤니티 가든 뭐 물 있는 거 이렇게 수영보드인가요? 이렇게 해놨는데 얘나 뭐 큰 차이 보이시나요? 레미안의 적용은요, 그냥 이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천분들 잘 아시는 간섭 레미안 있잖아요. 이미지 사진. 저작권이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좀 멀리서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거든요. 그냥 단지 조감돼서 이제 그냥 산책로 정도 나왔었겠죠. 이런 식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레미안 애들이 이런 식으로. 이게 처음에 조감도 이렇게 그려놓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물론 간섭 레미안 자리도 커요. 단지 커서 조금 나르긴 할 텐데, 이런 식으로, 이건 뭐 잔디광장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놀이터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보여서. 레미안이 적용해서 욕먹지 않는 이유는 조감도를 예쁘게 뽑아서가 아니라 실제로 여기들을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엔 안 나와 있지만 여기 보이시나요?
요건 사색공원이라고 명명돼 있어요. 근데 여기는 안 넣잖아요. 그런 걸 갖다 걱정할 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 여기 조경도 예쁘게 잘 들어가 줄 거예요. 전세대 규모에 맞게 이런 것도 보이시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냥 단순히 여기다 요 숫자만큼 나무를 심어놓고 만다 이런 건 아니에요. 레미안 애들이 이건 잘하는 게 맞아요. 오죽하면 다른 단지들에서 에버랜드 조경팀을 갖다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힐스라든가 그 시공사 다른 단지들에서 특히나 재건축 조합에서 조경은 에버랜드에 맡기겠다 이런 식으로 협상하거든요. 아니, 이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이 모습 보고 그러는데 잡내라도 이래요. 잡내라도 조감돈이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왜냐면 지금까지 조경하고 레미안이 욕먹은 적은 저는 본 적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얘가 첫 번째 단지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진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얘네들이 앞으로 맡아야 될 인천 단지가 몇 개인데요. 사실은 그렇게 막 성엽시 할 건 아니고요. 이렇게 하고 보니까 지금 논란이 되는 것들에서 좀 말씀드려보니까 제가 무슨 레미안 광고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지만 당연히 광고 아니고요. 이런 것들에서 잘못 판단하시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항상 우리는 분양가에 맞춰서 상황을 봐야 된다는 거. 7.7억이 전에 최고가. 얘가 10억만 됐어도 저는 수영장도 들어가고 완벽하게 터널 형태로 전철도 그 기찻길도 막아주고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니까. 다만 이런 거 있어요. 과연 기대에 충족이 되었는가라는 거는 레미안 숫자라고 생각해요. 저는 레미안이 이 주차 대수하고 세대별 창고 그 선택에 있어서도 그렇고 인테리어들에 있어서도 그렇고 이런 뭐 커뮤니티나 수영장을 뺄까 말까 얘네 고민했을 거거든요. 차라리 수영장을 넣고 좀 더 고급화시켜서 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다. 여기에 그것까지 넣었을 때 바로 앞에 옥년 체육관 들어서는데 실용성부터 시작해서 그거보다는 딴 데다가 돈을 쓰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 여러 가지 고민해서 여하튼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소비자들 판단해야죠. 과연 우리 인천 회원님들의 기대에 충족되는 거는 어차피 청약률로 나올 거고 계약률로 나올 겁니다. 그 결과를 보면서 레미안은 아직 2단지와 1단지가 남았잖아요. 그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불만족한 부분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거에 대해서는 레미안이 될 숙제죠. 왜? 인천에 널린 게 재건축 예정 단지들입니다. 신규 택지도 들어갈 것도 있을 뿐더러 재건축 예정 단지들 많습니다. 거기서 가장 강한 모습을 보였던 게 레미안인데 한동안 쉬었었죠. 해야 되죠. 이번 레미안 센트리풀에서 인천 사람들은 레미안을 기억할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2005년부터 20년 됐잖아요. 카페에. 어느 단지든 그때 들어갔던 시절의 얘기를 지금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두고두고 회자될 레미안 센트리풀일 겁니다. 인천에서. 따라서 제대로 안 하면 그 후폭풍은 장난이 아닐 겁니다. 따라서 레미안이 신경을 쓸 거라고 생각하고 레미안이 그걸 모를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다만 고민 끝에 1.25대 뭐 이런 결론 낸 건데 분양가 맞춰서 낸 건데 그 판단이 옳았는지는 이제 회원님들이 판단하셔야죠. 잡내와는 비교할 수 없고요. 간섭 레미안하고 시티CL 6단지, 시티 6단지와 비교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여러분이 직접 보시면 돼요. 제가 한번 보여드렸으니까 인테리어에서 얘가 강점은 자세히 보시면 한샘이라든가 자재에 있어서 좋은 거 넣어줬어요. 잡내에 밀리지 않을 만큼 넣어줬습니다. 그런 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평가하시냐에 따라 달려있는 거고 소음이나 조망 같은 것도 제가 뭐 이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이거 정말 소음 나는 작은 소음에도 못 참아 그러면 여기는 패스하시는 게 맞습니다. 굳이 레미안에서 그런 소음이면은 2단지 쪽이 맞고요. 그런 거는 여러분이 해야 되죠. 단순하게 얘네들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얘는 규모도 있고 간성레미안도 여러분 규모나 이런 거에서 단순히 비교는 안 돼요. 근데 커뮤니티 이런 거는 아무래도 간성레미안이 2008년도가 들어왔으니까 이건 레미안 퍼스티지 들어간 것보다 전이거든요. 그래도 간성레미안 커뮤니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지금 연도가 지났으니까 구조나 뭐 전체적인 구성에서는 더 낫다고 보고요. CTOCL은 직접적으로 근데 비교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거 공고전 공고 2개나 띄워드렸잖아요. 그렇죠? 그거 비교하시면 되고 오늘 새로운 정보들도 좀 드렸으니까 여러분이 비교하시고 판단하셔야죠. 저는 청약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애초에 원래 구축 투자를 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CTOCL이 나왔으면 이 얘기도 해야 되죠. 네 번째 질문 CTOCL 창업해서 다행인 건가? 이런 거 많이 나와보더라고요. 저희 카페에서 공고문 뜨니까 레미안 정말 비싸다라고 하면서 차라리 CTOCL에 내가 넣길 다행이다. 당첨되길 다행이다. 왜냐면 어제는 당첨도 나왔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에 대해서 얘기 드리면 이렇습니다. 다 건드리네요 오늘. 이게 CTOCL의 분양가예요. 최저층 6.4억에서 최고층 7.2억 84형 기준입니다. 밑에 게 레미안입니다. 7.3에서 7.7억 보시면요 저층 많이 차이가 나요. 얼마 차이 납니까? 9천만 원 거의 1억 가까이 차이 납니다. 근데 레미안이 최고층 쪽에서 좀 조정을 한 것 같은데 최고층 기준은 사실은 최저층은 몇 개 안 됩니다. 1, 2층 이런 거 그보다 2층부터 시작인데 최고층의 경우에는 최저층은 1억 가까이 차이 나는데 사실 분양가 최저층에 가까운 물량은 얼마 안 돼요. 최고층 쪽이 차라리 가까운 물량들이 많은데 최고층 기준으로는 풀업으로 기준했을 때 5천만 원 정도 차이예요.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CT 6단지를 만약 여러분들이 청약을 하셨잖아요. 근데 떨어졌잖아요.
레미안 해볼 만하다고 봅니다. 즉 시티 6단지가 나쁜 단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 차이가 최고 충전 5천원밖에 안 난다는 얘기예요. 하객역하고 송도역 비교했을 때 월판선 이용이라든가 거의 큰 의미는 없지만 KTX 뭐 이용이라든가 이런 것 측면에서도 송도역이 하객역보다는 낫거든요. 좋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도 그렇고 레미안 브랜드 물론 시티도 힐스하고 더샵하고 아이파고 좋은 브랜드 맞아요. 근데 뭐 마감재나 이런 거 쓴 것도 제가 대충 봤을 때도 그렇고 레미안 쪽이 5천 좀 더 비싼 게 최고점 프로 기준으로 그렇게 문제가 될 만한 가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CTOC를 통해서 다행인 건가? 이게 이 두 분양가 차이인데 5천만 원 차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CTOC이 떨어진 분들은 레미안 도전해볼 만하다. 이미 CT 6단지가 괜찮다고 생각하셨던 분이면 큰 차이 없어요. 5,000원. 다만 제가 괜히 CT 6단지 공고 전으로 영상을 띄운 건 아니죠. 왜냐면 특히나 제 CT 6단지 공고 후 영상에 썸네일하고 그 제목이 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레미안보다는 점점점점이었어요. 물론 레미안보다 CT 6단지가 무조건 좋다 이건 아니었는데 분양가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었죠. 저는 사실 CT 단지들이나 레미안 송도 구역이나 같은 구역이라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CT 쪽 단지들이 그렇게 밀릴 가격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비슷하게 시세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더 싼 CT 6단지가 분명히 더 싸게 나온 거기 때문에 걔를 갖다가 추천해드렸던 거고, 근데 다만 지금 5천 차이 정도로 제가 예상했던 건 거의 1억 차이 날 수도 있다고 봤는데 저층은 1억 가까이 차이 나지만 고층은 5천 차이거든요. 그러면은 레미안이라는 브랜드, 그 다음에 실제로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것들 했을 때 주차 대수는 CT 6단지가 좋지만 저는 마감재나 이런 것들이 물론 CT도 좋아요. 좋은데 얘가 신경 쓰는 측면이 조금 더 있는 것 같거든요. 그 가격 차이도 있는 것 같고 더구나 발코니 확장이 무료가 되면서 얘가 2천이 싸진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CT 6단지를 청약하셨던 분들이면 얘까지는 하는 거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후에 나온 게 CT 7, 8단지 그 다음에 레미안 1, 2단지로 하면서는 분양가들이 계속 변동이 되겠죠. 그건 이제 고려해 봐야 되고 저도 그때는 또다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죠. 이렇게 길게 못 만들어도요. 자, 일단은 CT 실청에서 다닌 건가? 당첨됐다면 어제 발표 났잖아요. 행복하셔도 충분합니다. 좋습니다. CT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떨어지시거나 예당 붙었는데 번호가 너무 밀려 있어요. 그래서 계속 도전해야 분들이 많죠. 그런 분들은 CT 7단지 가기 전에 레미안 3단지에도 청약하는 거 나쁘지 않다. 이미 CT 6단지를 넣으셨던 분들은 그거 크게 판단 차이가 나올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CT6에 5천 먹으러 들어간 거 아니라면요. 그렇죠? 얘가 얘보다 5천 비싼데 CT6을 갖다 단순히 5천 먹고 팔려고 하신 분이 아니라면 당연히 레미안도 노려보실 만하다. 저는 이렇게 간단히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발 초기라고 봐도 됩니다. 뭐냐? 요원하기 송도 지역, 요 지역이 개발 초기 아니고요. 인천 남부권 원도심 개발의 이제 초기입니다. 오늘의 영상 맨 앞에도 말씀드렸지만요. 북쪽은 부평을 시작해서 북쪽으로 계속 확장이 되고 있고 남쪽은 미추홀구 9월 간석이죠. 9월 간석에서 시작해서 남쪽으로 확대가 됐는데 더 확대할 곳이 없어서 남쪽은 여기 지금 개발하는 거잖아요. 북쪽은 개발할 곳이 조금 더 나와 있어요. 사실 빈땅들이 좀 있거든요. 여기 지금 또 계획도 이거 봐봐요. 근데 남쪽은 개발될 때는 다 개발된 거 이게 거의 막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송도에 조금 남아있는 거 끝인데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됩니까? 남쪽은 다 북쪽 가서 하려고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여기 개발될 겁니다. 여기들도 개발될 거고 개발하고 있고 그걸로 봤을 때 얘네들이 구축에서 신초로 바뀌게 될 텐데 시차를 두고 바뀌겠지만 요 원도심 남권역 전체 변화에 있어서는 CTOCL이나 송도역 센트리폴이나 초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개발 초기다. 자, 그다음에 인천의 인구 밀도는 평가절하되어 있다. 아까 말씀드린 마계 인천역인데 지금 근데 사실 벌써 제가 촬영한 지가 2시간이 넘어갔거든요. 저희 PD님 부르르 떨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빨리빨리 나가겠습니다. 인천의 인구 밀도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인천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인지하셔야 되기 때문에 인천은 일단 우리나라에서 4번째 인구 밀도가 갖고 있습니다. 서울이 제일 높아요. 15,000명, 부산이 4,200명, 그리고 전라도 광주가 2,900명이고요. 인천이 2,800명, 그 다음에 대전이 거의 비슷한 2,700명. 23년 기준인데 전라도 광주하고 대전 사이에 위치합니다. 2,900, 2,800, 2,700이니까. 근데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제가 광주광역시를 가본 적도 있고 대전광역시 당연히 가본 적이 있고 인천에 비해서 뭔가 한적한 느낌인데 왜 인천이 광주하고 대전 사이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여러분들 그렇게 느끼시던데 광주도 뭐 번화거리가 있고 대전도 번화거리 있지만 전반적으로 돌아다니면 인천보다 한적한 느낌이 좀 더 강하거든요. 근데 왜 인천이 그 사이일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인천광역시입니다. 인구 밀도가 어떻게 계산합니까? 그 지역의 인구를 면적으로 나눠버리면 되겠죠. 그렇죠? 면적당 인구니까. 그게 인구 밀도니까. 보시면요. 인천 내륙에 해당되는 땅 면적보다 강화도가 더 커 보이기까지 합니다. 영종 합치면 당연히 더 크고요. 반면에 부산 인구 밀도 2위. 부산 보면요. 이게 부산 면적이거든요. 같은 축적입니다. 인천 전체 면적, 섬을 포함한 면적과 좀 유사해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인구 밀도가 부산은 인구 밀도가 4,000명이 넘는데 인천은 적어 보이는 거예요.
적게 나오는 거예요. 적게 나오는 거. 근데 적은 게 아니죠. 강화도라든가 서북도서 이런데 면적인데 넓어요. 영종이고 영종도 요즘 도시 있죠. 근데 상대적으로 내륙 지역에서 잠깐만 요즘 강화도는요 산이에요. 그냥 산. 이거 강화도. 그죠? 즉 인천의 인구 밀도는요 이렇게 나오지만 이걸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 면적이 아니라 요 면적에 사는 인구이기 때문에 훨씬 높은 거예요. 우리가 통계적으로 보는 밀도보다. 그래서 인천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수많은 거를 때려박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신축 수요가 있고, 인천이 미분양이 있긴 있어요. 2,000세대 정도. 인천 규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검단도 처음에 분양 많았지만 다 털렸고요. 송도 지금 좀 미분양이 있다 그러죠? 네, 금방 다 나올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인천이에요. 아까 잠깐 보여드렸잖아요. 이 중심 상업지구로 하는 곳들에도 보시면 주거 지역이에요. 이게 중심상업지구, 물론 지금 사실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좀 더 들어갔어요. 이게 중심상업지구로 하는데 이 뒤에는 이거 다 주택입니다. 빌라고 오피스텔 뭐 이거 다 사람이 사는 곳이에요. 물론 도로변은 이제 상가들인데 다 주거예요. 주거. 인천은 이 좁은 곳 안에 엄청 많은 사람이 몰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인구 밀도가 실질적 인구 밀도는 통계상 인구 밀도 말고 실제 인구 밀도는 엄청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해요? 부동산이 당연히 중요하죠. 겉으로 보는 통계 갖고 뭐 광주보다 대전보다 뭐 사람이 적네 면적당 이런 말씀하시는데 아닙니다. 좀 확인드렸죠. 그래서 마계 인천입니다. 뭐냐? 초망 서울 있어요. 원래 게임에선 발인가 그랬는데 초망 서울과 강화영종이 있어요. 좀 전에 강화영종이 왜 인구 밀도가 낮은 것처럼 보이게 하는 착시 효과를 일으키는 애들이요. 강화영종이 이 땅 크기가. 그리고 초망 서울이 있습니다. 검단 왜 만들었다고요? 계양 왜 만듭니까? 서울은 당연히 인구 밀도가 더 높죠. 주택 문제 심각하고. 그러니까 서울 사람들을 다 받아야 되는 곳인데 바로 왼쪽에 붙어있는 게 인천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초망 서울의 인구와 인천 자체, 얘네들 때문에 착시 현상을 일으키고 있지만 인천 자체도 엄청난 인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계 인천이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공급을 해주는데 끊임없는 수요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택지적으로 갖다가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곳은 딱 두 곳이에요. 서울이에요. 서울은 아예 위성도시를 만들면서 택지지구를 만들잖아요. 1기다, 2기다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천입니다. 인천만큼 택지지구를 이렇게, 대구도 이렇게 공급은 하지 않아요. 250만여 대구도. 부산도 이렇게까지 공급하진 않습니다. 택지지구들 보시면. 거기도 기장이라든가 일광, 뭐 장안 이런 데 했고 에코 있지만 얘만큼, 인천만큼 택지지구를 갖다 이 숫자만큼 하지 않아요. 정말로 역대급이라고, 정말로 서울하고 그 택지지구 숫자에서는요 수위를 다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실제로 90년대부터 계속 이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기 한번 드렸었는데 인천이 그냥 해저입니다. 왜냐? 끊임없는 수요도 있지만 그래서 끊임없는 공급도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지금 송도국제도시 미분양 나오고 있죠. 좀 이따 잠깐 말씀드릴 건데 송도국제도시 미분양 나는 이거 뭐예요? 인천은 동시에 분양되는 것들이 많아요. 사실 이 내면 들어가는 날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부평에 두산이고 뭐 있다니까요. 그리고 인천은 항상 그래요. 좀 있으면 검단에 뭐 있을 거고 좀 지금 대기 쭉쭉쭉 있거든요. 인천은 이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딱 봤을 때 괜찮은데도 그거 얘는 여기까지의 거리가 좀 아닌 것 같아. 그럼 저쪽 단지 똑같은 7억대 여기저기 있거든요. 그래서 분양해자인 거고 이거는 거꾸로 시행시공 쪽에서도 함부로 내지 못해요. 가격을. 그래서 해저입니다. 골라먹는 재미가 있어요. 인천에서 누구 입장에서? 수분양자 입장에서, 청약하신 입장에서. 그만큼 공급과 수요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러다가 잠깐씩 미분양이 많은 듯 하다가 금방 다 소진되고 공급 부족으로 난리치다가 또 미분양 나오고 이런 데가 인천입니다. 다만 그 인천의 공급도 북쪽 일부 지역 제외하고는 이제 들어갈 데가 거의 없습니다. 특히 남쪽 지역은 거의 마지막 급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아직 용인, 하격과 송도에 몇 개 단지가 더 남았고 송도 국제도시 몇 개 단지 더 남았는데 그 이후로는 남쪽 지역은 없습니다. 개별 단지들의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아직은 분양해자니까 우리가 송도국제도시에 들어간 단지들 보고 저게 괜찮을까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거죠. 서울이나 이런 데면은 그런 소리 안 나옵니다. 자, 송도국제도시에 관계 나왔어요. 송도국제도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미분양 사태가 굳이 사태라고까지 말할 거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라서 하는데 왜 좀 있죠. 이건 인천 분양시장의 좀 전에 말씀드린 특징입니다. 여기만 분양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인천 분들은 요게 8억 9억에 하긴 좀 비싸지 않나? 왜 저기에도 8억 9억에 좀 더 여기 가까운 데가 있는데 저쪽 북쪽으로 올라가면 더 좋은 데도 있고 접근성이 이렇고 이거 고민할 수 있습니까? 다만 이건 금방 해결될 겁니다. 왜냐면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인천은 지금 공급이 넘쳐나는 것처럼 보이죠? 수요가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까지 역사가 그래요. 역사가 그래요. 왔잖아요. 보셨잖아요. 제가 앞쪽에서. 인천의 억동어지. 일시적인 상황입니다. 일시적인 상황. 금방 다 나가버릴 겁니다. 이제. 자, 용화성은 제가 맨 앞에서 한 줄평
공고 영상에 한 줄평 이거죠. 송도 연공구다. 이렇게 차라리 말씀드릴게요. 송도 국제도시의 최고점과 최저점 사이에 위치할 자격이 충분하다 봅니다. 용학성, 연공구. 뭐냐. 여기가 1, 2, 3, 4, 5, 6, 7, 8, 9, 뭐 10, 11공구까지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제가 말하는 연공구는 이번에 용연하기 송도 역세권뿐만 아니라 요직 전체입니다. 여기. 요거. 연수구죠. 여기 전체가 송도 국제도시의 연공구 역할을 할 겁니다. 지금 송도 국제도시에 들어간 1, 2공구는요 20년차가 됐습니다. 얘도 좀 있으면 30년차를 향해 달려가요. 근데 순서대로 보면요 여기가 제일 먼저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연수. 그죠? 그리고 여기 논현도 그 다음에 들어갔고. 그럼 여기 쪽이 아마 재건축 이런 거 시작되고 할 텐데 여하튼 그걸 떠나서 지금 용연하기과 송도 역세권의 역할은요 송도 국제도시 디딤돌 역할입니다. 지금 뭐냐면 여기에 하방 경지성을 갖다 갖추게 해줄 것이 용연하기하고 송도 역세권이에요. 즉 가끔 지금 보면 송도 국제도시 분들이 여기 욕하고 있던데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그 회원님들은 무조건 송도 국제도시 쪽에서는 얘가 잘 돼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잘 돼야 돼요. 그게 여기에 방파제입니다. 얘네가. 네, 얘네가 방파제예요. 그럼 그렇다고 여기가 방파제 역할만 하느냐? 아니죠. 국제도시 큽니다. 여기. 그리고 여기에서도 입지가 떨어지는 단지들이 있어요. 전반적으로 조망이 좋은 단지들이 있긴 한데 입지가 떨어지고 이런 단지들이 있어요. 그것보다는 여기에 새로 들어서는 신축이 더 높을 수 있다는 건 인정해야 됩니다. 원도심까지 거래하든가 여기 전부 다 서울 가는 사람들 살 거 아니잖아요. 여기 가는 거나 이런 거 보면 여기가 더 나아요. 실질적으로. 여기서 여기까지 또 가려고 그래봐요. 네, 여기서 하는 게 훨씬 더 빠른데 여기 5km밖에 안 된다니까요. 무슨 얘기냐? 용연, 하기, 송도 그리고 연수구 지역까지 포함해서입니다. 연수지구 이제 곧 재건축 좀 있으면 부동산 투자 입장에서 좀 있으면이에요. 하루 이틀 뒤가 아니라 송악성은 연공구 역할이고요. 송도국제에서 최고점과 최저점 사이에 위치할 자격은 충분합니다. 지금 송도국제도시 최고점 물론 연체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80세 기준은 12억 정도 되나요? 최근에 이제 시세를 정확히 본 적이 없어. 12억 정도 되는 것 같던데 최저점은 아주 구축 빼놓고 한 8억 정도 되나요? 미분양나고 이런 것들도 있던데 그럼 12억하고 한 8억 사이 그 사이에 위치할 자격은 충분히 갖고 있는 곳이 송도 연공구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요 지역입니다. 실제로 시세형성도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송도에서 가장 높은 놈은 못 따라갑니다. 당연히 못 따라가요. 다만 그렇다고 송도에서 가장 낮은 놈보다 낮을 거냐 이가 그건 아닙니다. 원도심을 생각하는 건 북쪽에 있는 도시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송도 국제도시에 대한 얘기이기도 해요. 즉 송도 국제도시에서 가장 높은 놈과 가장 낮은 놈 사이에는 위치할 중간 정도의 위치야. 여기 가장 높은 놈이 만약 10억이고 여기 가장 낮은 놈이 송도국제에서 가장 낮은 놈이 4억이다. 그럼 10억과 4억 사이 7.5억 정도 7억 선에는 위치할 수 있는. 근데 여기 10억 아니잖아요. 가장 비싼 놈. 네. 지금 떨어져서 12억인 것 같던데. 그리고 여기 지금 GTX 들어오게 되면 전반적으로 인천대 입구역부터 시작해서 오를 거라 그랬죠. 많이 남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는 2030년이 아니라 2028년도부터 오르기 시작할 겁니다. 왜냐면 GTX B가 아니라 A하고 C가 삼성역에 개통되고 그리고 올해 12월부터 북쪽에 서울역까지 개통되고 그때마다 여기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거예요.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데 물론 전체 부동산 시장의 상황을 고려해야 됩니다. 올라갈 텐데 그때마다 얘의 위치는 송도 국제도시의 중간 정도 단지의 위치는 찾을 거다. 그리고 추후에 이쪽에 준신축 구축 넘어가려고 한다. 그때는 여기가 신축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는 송도에 먼저 들어간 단지들 있죠. 걔네들이 신축이 되고 오히려 지금 신축인 애들은 넘어가요. 그게 부동산의 순환이에요. 그런 거 봤을 때 지금 용연하기지구에 대해서 욕할 거 아닙니다. 이 정도 작용은 충분히 있는 그거 인지하시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 이돈씨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는 분 많을 거예요. 이돈이면 씨땡 어디 가는 게 낫다. 이거 말씀하시는 분들 많던데 기본적으로 쓰면 안 되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비속어 저희 카페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싸워도 좋은데 비속어는 웬만하면 쓰지 마시라고. 그리고 이런 식의 말을 갖다가 쉽게 쓰시는 분들은요 저는 투자 제대로 하시는 분들 본 적이 없어요. 이 돈이면 뭐 어딜 간다 이런 식의 분들 있잖아요. 투자 제대로 하시는 분들은 거의 본 적 없습니다.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말 안 해요. 이런 용어 자체를 안 씁니다. 대체제라는 말을 쓰면 쓰지. 자 그럼 굳이 근데 이 말을 많이 요즘 쓰시던데 그 대상은 어디냐 물어봐야 됩니다. 어디요? 7억대 나오는 인천 전체도 해자라고 그랬죠. 수도권에서 7억대 민간 분양 괜찮은데 찾아보시면 전 여기만한 데 없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조건에서 레미안 7억대 절대로 없고요. 간석 레미안도 지금 몇 억인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걔 구축이라고 할 수 있죠. 2008년에 들어갔고 지금 15년 차 됐습니다. 거의 걔가 얼마인데요 지금.
자, 7.7억 최고 프로 갖고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럼 인천에서 어딘가 분양입니다. 그리고 뭐 기축 갖고 얘기하시던데 그분들은 분양에 대해서 아예 모르는 분들이니까 그런 분들하고는 얘기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부동산에 있어서. 이동시를 얘기하려면요, 지금 들어가는 비슷한 시기에 입주하는 아파트들의 유사한 분양 가격하고 비교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은 보통 아무 생각이 없는 분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말 쉽게 쓰시는 분들은 그냥 부동산 쪽으로는 안 보시는 게 낫습니다. 개인적으로. 특히나 성인이 이런 비속어를 쓴다? 아니고요. 따라 직접 보시면 됩니다. 인천에 지금 최근 분양 물량들이 있어요. 앞으로 분양 것들이 있고. 그리고 대표적으로 송도 지금 미분양 난 애들이 있는데 그 미분양 난 애들 분양가하고 이 레미안하고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뭐 비교 어렵지도 않아요. 그럼 보시면 딱 보여요. 역세권 거리도 보이고 브랜드도 보이고 조망 같은 거 보입니다. 송도 쪽이 더 좋은 것도 있고요. 레미안이 더 좋은 것도 있습니다. 그럼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건 완전 개인 취향이에요. 비슷한 가격, 많아야 1억 정도 차이거든요. 분양가 있어서 지금. 그러니까 기축 아파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송도국제도시에 기축 아파트 들어간 거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같은 가격대라고 하더라도 그건 다르게 분석을 해야 돼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이거의 대상은 일단 분양, 비슷한 시기 입주하고 비슷한 분양가에 입주단지여야 돼요. 그거하고 비교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CTOCL에서 말씀드려서 CT6단지 말씀드렸는데 제가 거의 모든 영상에 최근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부침이 있을 거라는 점 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금리 인하가 시작됐죠 이미. 하지만 금리 인하 되는데 1년은 걸릴 거고요. 그 금리 인하 되는 동안 그리고 저점 찍고 나서도 상당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겁니다. 예전에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98년도에도 그렇고 2008년도에도 그렇고 저는 그거 다 경험했다고 그랬잖아요. 처음 98년도에 집 사왔고 전 세 번의 위기를 다 투자하면서 경험했어요. 98년, 08년, 이번에 21년 다 경험했는데 항상 금리가 내려가는 시기가 오거든요. 그 다음에. 근데 그때부터 막 올라가지 않습니다. 서울이 요즘 최근에 반등한 거예요? 그거 항상 그랬어요. 99년도에, 98년 이후 99년도에 그렇고 2009년도에도 반등했어요. 근데 그 뒤에 그럼 쭉 계속 가느냐? 아니에요. 이번에도 서울 반등해서 전고점 뚫는다고 얘기하지만 막 치고 올라가지 못할 거예요. 왜냐면 인천을 비롯한 이상급지들이 있습니다. 최상급지에 비해서 이상급지를 있는데 가격대 10억 이하, 7, 8억대 떨어진 것부터 시작해서 5, 6억대까지 전반적으로 전고점을 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걸리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까지는 근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겁니다. 이건 차라리 따로 얘기를 드릴게요. 왜냐면 지금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저희 PD님이 거의 지금 이제 노려봐요. 부들부들 떠나서. 즉 부침이 있을 거 생각하고 여유를 가지고 들어가세요. 여유를 가지고. 이거 3년 뒤에 입주하잖아요. 여유를 가지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올해 말부터 해서 내년에 좋은 소식 들려오겠지만 나쁜 소식들 중간중간에 섞여서 들려올 겁니다. 다만 얘가 들어갈 시기는 거의 28년 돼서는 나쁘진 않을 거라고 봐요. 지금 분양가에 비해서.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벌써 2시간이 아니라 3시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영상이. 5%와 3년이라는 방패를 가지고 뭐냐. 이거 계약금 5%잖아요. 그렇죠? 네. 5%. 7억 7천이면 대략 4천만 원 정도? 외산 주방 해도 되겠네요. 4천만 원. 그래봐야 8억 조금 넘었는데. 네, 농담이고요. 4천만 원 넣어놓고 3년 기다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자는 이제 옥죄이긴 하지만 그건 어차피 기축 사도 대출 똑같이 이자 나가요. 그런 거 계산해 넣으시는 분들 있던데 이상하게 비교할 때. 계약금 5% 넣어놓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그리고 잔금 치를 준비 천천히 차근차근 3년 동안 해 가시다 보면 나쁘지 않을 단지다. 얘뿐만 아니라 이 지역이 용현하기하고 앞으로 들어올 그 지역의 단지들이 저희가 보기에는 그 맨 앞에 말씀드린 이유들 때문에 괜찮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영상이 너무 길어졌네요. 공고 전 영상 꼭 참조해 주십시오. 오늘 입지 분석 중심으로 했는데 사실 드릴 말씀 다 드리지 못했지만 그것만 해도 지금 촬영 기준은 지금 3시간이 돼가거든요. 편집이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공고 전 영상을 해서 꼭 참조하시고요. 오늘 드리지 못한 말씀은 거기서 많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근 20년을 같이 한 우리 아름다운 내 집 가게 회원님들, 제가 인천 거주도 안 하고 인천에 살아본 적도 없고 투자해본 적은 가끔 있는데 살살 욕해 주시기를. 지금은 아니에요. 여기 무슨 사적인 감정이나 광고 같은 거 들어가 있는 영상 아닙니다. 살살 욕해 주시기를. 개인적으로 저와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제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잖아요. 저도 개인인데요. 화나실 수도 있고 욕하셔도 됩니다. 다만 20년간의 정을 가서 좀 살살. 마지막 한 줄평입니다. 이 정도면 이 단지에 대한 평가를 들었어요. 아름다운 회원님들에 대한 서비스는 충분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나름 입지 분석하느라고 상당히 많은 시간을 기울였고요. 다 제대로 보여드렸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여하튼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 저는 진짜 영상에서 안 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제 영상 보시면. 저 말고 근데요. 이거 미리 써놔서 이렇게 길어질 것 같아서 저희 PD님들한테 말 안 하고 썼는데 편집하느라 사선을 넘은, 사선을 넘으냐 이제 넘을
저희 20대 중반 이제 감 넘은 저희 PD님 두 분이시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 영상 말고도 오늘 이거 말고도 제가 촬영해야 되는 영상이 3개가 더 있고 그런 편집도 더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이 영상이 너무 길어졌는데 이 두 분을 위해서 저 말고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저는 상관없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도움 안 됐다면 그냥 나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마지막에 세부사항이 있어 다양한 정보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잘못 인지한 것들이 당연히 있을 수 있죠. 제가 개인적으로 자료 조사하다 보니까 잘못 조사하고 또 영상이 길어지다 보면 말실수를 좀 하게 돼요. 저도 인지 못한 사이에 단지 이름을 잘못 말한다든가 지역 이름을 잘못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북동 쪽을 북서쪽이라고 하고 북서를 북동 이런 것도 있어요. 그거 잘 걸러서 들으시고요. 어디까지 투자는 개인 책임입니다. 특히 이 단지에 대해서 투자할지 말지 결정하실 때 이 영상만 당연히 안 보시겠지만 다른 영상도 많이 보시고요. 제가 올려드린 이 지역 관련 C2C의 영상 2개 있고 공모전 영상이 있거든요. 걔네들은 꼭 참고보시고요. 또 다른 분들 영상들 있잖아요. 분석들 이제 평면구조부터 시작해서 뭐 입지 분석하신 분들도 최근에는 많더라고요. 그분들 것도 꼭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꼭 현장 가보시고 하실 바라고요. 100만의 원 부동산 카페 아름다운 내 집 가게 분양정보 공식 단톡방을 첫 번째 댓글에 올려둘 겁니다. 거기 들어오시면 뭐 개인적으로 좀 질문하신 것도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거기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내 집 가게 카페 아까 보셨죠? 어제 C2CL에 대해서만 해도 이거 아까 정보해 놓은 건데 벌써 더 많이 들어왔겠죠? C2CL에 대해서만 어제 자정 이후 당첨에 대한 이런 얘기도 있고 여러 질문들이 오가고 있는 게 저희 카페입니다. 들어오시면 좀 더 좋은 정보 얻으실 수 있으니까요. 저희 회원 아니신 분들은 가입하셔서 좋은 정보 얻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새롭고 정확한 정보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